어디선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입니다.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Yo,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상태 어딨니? 상태 어딨나요?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에어 시즌 3 30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자,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법사님.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네. 오늘 힘차요? 오늘 모처럼 쾌적한 방송. 내 UCG는 이제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노아의 웨스트브룩이 없어졌죠. 오늘 뭐 골스 보니까 파출리가 뛰더라고. 하이톤은 굉장히 듣기 좋네요. 네, 좋네요. 얼마나 유지될지. 그리고 저희 가야이님이 긴급 출동했죠. 네. 2연패 후에 네. 내가 가야겠다. 3차전 보고 바로 내가 응원하러 간다. 미국으로 지금 출장 네. 경험했죠. 미국 간 김에 지금 휴스턴 선수 전부 다 지금 단체로 정신병원 가 있는데 병문안도 가서 이제 한번 위로도 해줄 겸 해가지고 겸사겸사 가셨다고. 좀 진지하게 말하면 지금 사활이 걸려 있죠. 네. 지금 오늘 도착해서 만약에 클리브랜드 가는 비행기를 놓치면 네. 경기를 못 보고 그 연착 때문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연착이 안 되면 바로 타고 가면 비딩을 걸어놨더라고요, 티켓에. 티켓이 비딩이 또 안 되면 또 못 가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비딩 티켓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연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르브론 바로 뒷자리. 그럼 지금 조건이 두 개인 거네요. 가서 비행기를 타는 거, 그 다음에 아니죠, 티켓이 되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거랑 그쵸. 티켓 그 옥션에서 그쵸. 그걸 네. 걸어놨는데 지금 네. 그게 되는 거. 네. 네 자리 걸어놨는데 두 자리 떨어졌다고 좀 소식이 왔거든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저는 열정도 열정인데 굉장히 그 벼랑 끝에서 사시네요. 정말 사람이 팀을 따라가네요. 네, 이래서 자리를 못 비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비우게 되니까. 네네. 힘들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꼭 안전 비행하셔서 네. 정시 착륙하시게. 행여나 뭐 버드 스트라이크 이런 거, 비행기와 조류와의 충돌 이런 거 발생하면 영영 안 돌아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즈 스트라이크. 아무래도 그 저번에 클리브랜드가 기적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할 때 미국 현지에서 그걸 즐기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제 클리브랜드 벼랑 끝에 더 웃긴 건 같은 펍에 간대요. 네. 자기 그 미신이라도 입고 있다고 네. 같은 펍에 간다고. 네. 그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침 또 출장과 겹쳐서. 그쵸. 네. 진짜 대단한 놈이야. 내 친구지만. 네. 대단하죠. 진짜 진짜 설레발을 치고 싶은데 아직 티켓 확정 안 됐다고 설레발도 못 치고 혼자 끙끙 앓다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꼭 관전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갔다 오면 얼마나 또. 네. 그 경기 이기면 또 얼마나 또. 그러니까요. 보이스톡이 올지. 네. 방송도 되게 풍부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근데 제가 이겼으면 좋겠어. 제가 마이미 관람을 갔었을 때 이제 국내선에서 환승을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이게 그 외국인이 이제 입국을 한 다음에 거기 내에서 이제 국내에서 또 환승을 할 때 이제 뭐 시큐리티든 뭔가 이렇게 그런 보안 검색 절차가 좀 까다로운 편인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뚫을지. 행여나 혹시 난동불이셔가지고 이제 막 잡혀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근데 않을까. 지금 리스크 포인트를 혼자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제가 보니까 미국 간 경험이 좀 있어서 통과가 그렇게 괜찮은데 같이 간 인원이 미국 처음 입국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다고. 불안하면 그 사람 버릴 거라고. 행여나 인터뷰하다가 눈 이렇게 막 깔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자신감 없는 채 이거 보이면 이제 막 강아지도 들어오고 난리 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하긴 얼마 전에 그 경찰관한테 그렇죠. 당하셔가지고. 부장에서. 사진 하나 찍으려다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아레나를 정면에서 찍으려다가 언더커버한테 끌려갔죠. 5명한테.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는 학도와 나미크님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빠졌죠. 네, 저번 주에 다 같이 모여서 해서 정말 재밌고 즐거웠는데 성적은 좋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위클리 뉴스.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혜인님이 네. 그 신혼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저희에게 아, 네. 소중한 네. NBA, 선물이요, 이거? NBA 그 레고를 네. 선물을 주셨는데 네. 이거 한번 찝어줘요. 간소하지만 네. 마음 네.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웨이드를. 그러니까요. 웨이드.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좋습니다. 마법사님이 조널, 네, 저 레고, 조널. 저는 커리. 네. 그다음에 아 다른 분들은 다 선수 걸 아, 받으셨죠? 그럼요. 네, 여기는 LA 레이커스가 왔어요. 그럼 지금 아, 레이커스 저는- 아직 줄 선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이즈 자체가 20배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 저 웃긴 거는 반대로 상징하는 선수가 없죠. 땡겨는 원조별 가져왔으면은 제가 심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잉그램이 있었는데 이거 줬다가는 이제 버릴 것 같아서. 잉그램을 레고로 만들기 쉽지 않죠. 그 이목구비를 레고로 표현하기는 그렇죠. 참. 로봇 청소기죠. 그렇죠. 팔다리 하나씩 더 네. 껴. 주인장님은 어디 거를 가시나요? 아 저는 웨이드. 웨이드. 아, 제 플레이 웨이드 같지 않습니까? 마이애미 웨이드인가요? 그렇죠. 네. 아. 설마 뭐 시카고 웨이. 제가 사람이 막말하네. NBA를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정도로 모르진 않아요. 웨이드를 정말 사랑하지만 마이애미 저지를 저처럼 이제 구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에 웨이드 저지 검색하면 시카고 저지 널려 있습니다. 한 40불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저지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클리브랜드 저지는 한 20불 정도. 대량 생산을 했거든요. 시즌 전에 합류해서. 아 근데 가야님은 가서 그 홈 클불 저지가 네. 저한테만 말하기에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음. 꼭 사고 싶다. 아. 그리고 또 르브론을 클리브랜드 입은 르브론을 마지막으로 꼭 등 뒤에서 응원하고 싶다. 왜 마지막이죠? 그 내가 왜 마지막이냐? 너가 안 믿으면 누가 믿냐? 했더니 네. 불안해. 아. 왜냐면 그 선수의 행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은 하지만 그가 판단하기에 남는다라고. 르브론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호수인님 표정이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 맞아요? 아 뭐 저는 뭐 오늘 네, 거침없죠.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위클리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칼타운스 주니어의 소식인데 미네소타 구단과 언해피하다 아 네. 네, 하는 알람이 떴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네, 좀 소식을 전해 주실까요? 네. 네. 누가 누구한테 공을 넘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사인을 주세요. 아무나 받아야죠. 네. 보통 이런 기회에는 지금 가인님 안 계실 때는 그쵸. 네, 여기 계신 마법사님이랑 혜인님이 좀 살려드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무서워. 엘리오 패스 날렸는데 그냥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무서워. 아니 뭐 타우스가 나랑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야. 일단 뭐 표현으로 놓고 보면 not in a good place internally.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좀 언해피하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지금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에 그렇게 탈락을 하고 난 네. 뒤에, 예, 그다음에 칼타운스 주니어의 전담 코치가 바로 해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온 이런 기사들. 예. 근데 통상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이제 시즌 종료 직후에 특히 이제 뭐 팀이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이제 시리즈에서 져가지고 탈락을 했을 때 이런 이게 잡음 같은 게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나오는 잡음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기는 해요. 예, 저희가 그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카일 라우리가 토론토 이제 그 시리즈 탈락을 한 다음에 난 이적이 확실하다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은 재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좀 갈 데가 없어서 나온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긴 한데 칼타우스도 이제 아직 1년이 계약이 더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경우에 또 이제 더 이제 홈팀에서 잔류를 하게 될 경우 내년에 이제 그 시즌을 소화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포기하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다른 팀을 이렇게 물색을 하거나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미네소타 구단 입장에서도 뭔가 그 칼타우스에 걸맞는 그런 상대를 이제 다시 영입을 해야지 뭔가 틀에 성사가 되는 건데 지금 루키 스케일에 묶여 있는 선수 중에서 과연 칼타우스만큼의 어떤 그 레벨이 되는 선수가 있냐 하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피닉스의 데빈 부커가 그렇죠. 트윗을 하나 남겼죠. 그래서 같은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네. 일단 같이 뛰고 싶고 뭐 가능할 수 있죠. 서로 마트이드를 하면 되죠. 가능합니다. 네. 1픽도 이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픽과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구단도 구단인데 감독님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맞아요. 정작 본인 뭐 인스타 계정이나 이런데 보면은 뭐 게임하고 있고 필리핀 여행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본인의 뭔가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약간 어린 아이의 칭얼거림 같이 느꼈던 게 이 친구가 원래 그 경기 도중에도 경기 전날에도 그 시몬스랑 이제 게임하면서 이렇게 어린 듯한 트윗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팀 내에서는 왠지 자기가 1옵션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데 버틀러도 있고 위긴스도 있기 때문에 왠지 약간 좀 칭얼거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실은 맞는 말이고 위긴스에 대한 맥스딜에 대한 뭐 약간의 반항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 이런 걸 보면서 그 데빈 부커가 이제 어쨌든 그 타운스한테 러브콜 알리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서로 뭉치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널도 그 커즌스에게 마이 브로를 남기면서 약간의 사인을 한 번씩 이렇게 쓱쓱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학교끼리 모이는 거에 대한 성향이 좀 있어요. 특히나 켄터키는 원앤던에 워낙 오리엔트된 학교니까 네, 뭉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타운스가 움직인다면 사실 뭐 리그의 진짜 탑급 빅맨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어느 팀이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미네소타를 떠난다면? 솔직히 칼탄 다 어울리죠. 사실은 위긴스를 내보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신 건가요? 네. 본인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요. 약간 짬질 아닙니까? 짬 좀 먹었다고 지금 방송계에서 짬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네요. 진짜.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올 때 살려야 돼요. 짬질이네.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저 사실은 지난 방송에 그 학도님한테 네. 제정신에 달라고 댓글이요? 정말 그거 제가 방송한 거지만 10번 든 거 같아요. 진정만. 근데 뭐 행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노아 방송 자체가 이게 네. 엔트리 유저를 위한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이런 전문성을 강요하시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네요. 딱히 모르니까 물어봤지. 말해도 저는 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별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네. 네. 시즌이 완전 이제 결승전까지 종료가 된 다음에 그렇죠. 오프 시즌에 네.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오프 시즌의 어떤 거래가 이제 성사되기 성립됐을 시작할 때 그때 뭔가 다시 좀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죠. 사실 이번 오프 시즌이 굉장히 뭐 이슈가 많잖아요. 뭐 필라델피아도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고 레너드도 있고 르브론도 있고 이렇게 칼타까지 들어오면 사실 경기가 없는 오프 시즌 도중에 굉장히 뭔가 설왕설래하면서 재밌을 것 같다. 네. 기대가 저에게 됩니다. 호의 방송을 한번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그쵸. 같긴 해요. 네. 저희 둘한테 모였던 것처럼. 확실한 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르브론이 제일 먼저 이동이 확정이 돼야지 모든 다음 그렇죠. 퍼즐들이 이제 하나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칼타는 짬이 안 되니까 기다려야죠. 짬치잖아요. 쇼미더머니야. 좋아. 저는 정말 방금 깜짝 놀란 게 사실 저희 중에서 외국에서 가장 오래 살다 오시지 않았어요. 정말 조선인 다 됐다. 저 정도면 거의 개화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네. 오랜만에 앞담화했네요. 저희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외국에도 보수는 있다. 있죠. 그렇죠. 인천대 맞네 있네요. 그렇죠. 외국도 짬질하죠. 참. 네. 네. 지금 학연 지원 짬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카 돈치치 이 선수 굉장히 네. 핫합니다.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유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파이널 MVP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2018년 지금 유로리그 챔피언, 파이널 4 MVP, 유로리그 MVP, 올 유로리그 퍼스트팀 거기다 라이징 스타까지 뭐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있는. 네. 그리고 나이가 19살. 네. 그거 잘생겼고요. 네. 화려한 기술. 자, 이 선수 지금 피닉스의 1라운드 그 퍼스트 픽이죠. 네. 굉장히 유력한데 에이튼과. 네. 이 선수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우리 원더보이. 우리 돈치치. 우리나요? 아니 이게 더 잘생겨서 그런 거죠. 슬램지 표지를 봤는데 이 정도면 뭐 왕자야. 잘생겼죠. 잘생겼고 네. 일단은 별명이 원더보이입니다. 워낙 또 화려한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와 스페니쉬 영어를 다 할 줄 아는 다 할 줄 아는 인터내셔널 얼굴도 확실한 거는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본인의 주가를 맥스치로 완전 끌어올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핫하냐면은 제가 이제 오전에 그 공유를 드린 내용이지만 이 선수의 신발 계약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 이런 내용까지 지금 현재 언론이 될 그쵸. 정도로 근데 마침 지금 나이키에서 아직 1년 계약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게 언급될 정도면 끝난 거예요. 신발 계약이 끝난 얘기 나온 거는 그보다 더 이제 그 드래프트를 앞둔 신예의 입장에서 그보다 더 큰 이제 관심을 받긴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얘는 뜰 것 같아. 지켜보려고. 아주 좋아. 저는 사실 이 친구가 받은 상들을 좀 봤을 때 파이널 4 MVP를 그러니까 제가 쭉 봤을 때 역대 받았던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선수들만 모아봤을 때 90년대에 사보니스 있고요. 네. 그리고 0001년 시즌에 그 지노블리 있고 지노빌리. 네. 그리고 작년 시즌이 진짜 놀랍습니다. 에크페 우도 유도. 유도. 유타의 우도. FK 우도 아닌가? FK 우도?
엑페우도 유타의 그 센터. 백업 센터. 까무잡잡한. 그리고 유로리그 MVP는 테오도시치가 한번 받았었고, 그 다음에 비엘리차. 진짜요? 이거 극과 극인데요. 그렇죠. 근데 앱케우도에서 모든 신뢰가 뿌너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까봐야 안다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라이징 스타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게 라이징 스타에서 루비오 있고요. 갈리날리 있고. 미로티치가 2번 받았고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2번 그리고 돈치치가 작년에도 받았더라고요. 네. 총 2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라이징 스타를 받았던 게 유럽에서 어떤 좀 잠재력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정말 다 받지 않았습니까? 타임의 시즌 MVP, 신인왕이 막 이런. 그렇죠. 퍼스트 팀에. 비록 기억 남는 건 앱케우도네요. 네, 정말 소름 끼치네. 신뢰성이 빡 떨어져. 신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까봐야 안다. 네. 모든 전망은 이제 시작되는 거에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이제 유럽 선수인 이제 뭐 루비오랑 비교했을 때도 네. 루비오적인 센스를 갖추고 있는데 사이즈랑 슈팅이 훨씬 좋은 그런 상태의 선수여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리그에서도 잘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루머에서 이제 그 만약에 피닉스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뭐 세크라멘토도 지금 패스한다는 루머가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픽다운의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돈치치로 인해서. 사실은 근데 워낙이 그 빅맨이 높은 픽을 받는 게 드래프트에 약간 뭐 정설아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에이튼의 어쨌든 1픽은 사실은 뭐 리스크가 적으니까 선택받을 것 같고 2픽 중에서 돈치치가 되지 않을까. 하긴 키가 다시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올라주원이 1픽일 때 조던이 3픽 한다고 해서 올라주원이 못 뽑았단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스페인 내부에서도 그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축구도 동시에 지금 그 챔스에 결승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그렇죠. 이게 양대 그 스포츠 석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으니까. 네. 일단 스타성 그리고 신장이 너무 좋아서 네.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고란 드라기치. 그쵸. 같이 뛰었죠 이번에 유로바스켓 때. 네, 우승을 이끌었던. 네. 네. 그리고 프로징기스가 또 막을 때 힘들었다는 멘트까지 쳐주면서 시장성 더 올라갔었죠. 네. 근데 잘생긴 유로의 망주하니까 또 다시 다코 밀리치치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디트로이트 출신. 결국은 까봐야 한다. 네. 전설의 공산 드래프트 넘버 2픽. 카멜로 앤서니를 3픽으로 만든 그쵸. 우리의 네. 격투기 선수였죠? 격투기 선수 하다가 그만뒀죠? 상당했죠. 르브론 뽑히고 그 다음에 누가 뽑히냐 했는데 이 선수 뽑히고 그다음에 3번 픽이 앤서니. 요 개청어제 디트로이트. 그 당시에 정말로 그 현지에서도 다코 밀리치치에 대한 가능성을 정말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멜 랜슨이나 크리스 보시라든지 그런 듀웨인 웨이드라든지 그런 선수보다도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픽을 봤을 때도 9픽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결국 갔을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유로 선수들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근데 뭐 현지에서는 뭐 어린 나이에 좀 집중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뭐 일단 와서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을지 기대가 참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이 드래프트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부데놀저 애틀란타의 전 감독이죠. 부데놀저 감독이 미로키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토론토 감독은 다시 또 완전한 공석이다. 누가 갈 거냐? PS 키드가 가나? 키드가 가면 좋겠는데. 일단 키드 감독이 시즌 중도 하차를 했었고 감독 대행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부데놀저 감독이 이제 갔는데 안테토쿤보와의 조합이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애틀란타에서 이미 좋은 모습을 부데놀저 감독이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아틀란타는 사실 고만고만한 레벨의 스타들을 이제 두루 이제 영련 역할을 했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감독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NBA 탑급 슈퍼스타를 이제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본인도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다고 하고 같이 아침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크리스 미들턴이랑 3명이서 같이 아침도 먹으면서 뭔가 그런 기대감을 많이 비추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팀에서 사실 그 부데놀저 감독을 많이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선택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NBA 탑 5에 드는 탑 스타를 본인이 진짜 감독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부데놀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르브론한테 좀 부서져갖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애틀란타를 다시 리빌딩해도 좋은 동부의 강자로 만들었었던 전술이 아주 쫀쫀한 감독이기 때문에 뭐 워낙
뛰어난 걸 증명해서 이번에 한번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 또 좋지 않겠나. 또 감독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쓴 곡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미러키만큼 또 탐나는 선수들이 있는 맡고 싶은 팀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재능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사실 안테토쿤보가 시즌 초반에 보였던 그 폭발력이 키드 감독 해임 이후에 약간 좀 주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부상과 들거든요. 함께 좀 주춤했었죠. 네. 네. 그래서 좋은 감독을 또 만나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정말 그 모습도 참 기대가 많이. 또 이제 반대로 말을 하면은 이제 그 부데노즈가 감독이 한 번도 지금 그 안테토쿤보급의 슈퍼스타를 감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조합이 잘해질 때도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 부분 까봐야지 말겠네. 네. 모든 건 다 그렇죠. 까봐야 합니다. 까봐야죠. 네. 오히려 그 뭐 토론토는 부데놀즈 감독한테 오퍼를 정식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토론토는 좀 정신 차려야겠는 게 그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코치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드웨인 클래시 감독이. 그렇죠. 네. 축하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코치 축하한다고 보냈더라고요. 토론토 공식 계정. 네, 맥인 거죠 그냥. 신놈이죠 그냥. 어이가 없어갖고. 뭐 근데 나쁜 말 할 수도 없고 사실.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사실. 그냥 뭐 헤어지고 이제 잘 지내 뭐 이렇게 문자로 카톡 한번 보내고 그렇죠. 저는 사실 축하의 메시지 보낸 거가 그다음 나쁜 일 같지는 않은데 저도 막 그렇게 뭐 이상하진 않았어요. 두 분이서 강경하게 이거는 네.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토론토가 싫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맥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맥인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라놓고 선수가 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공식 계정으로 뭐 축하한다는 말은 뭐 저는 이걸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게 토론토가 사실 그 퍼스트 클래스 오거니제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 NBA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구단 자체의 어떤 운영 방식도 그렇고 어떤 캐나다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듯한 그런 운영 방식을 보여주면서 그 이제 뭐 예전에 브라이언 콜란제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마사이 우지리 담당자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이제 다재다능한 단장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하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이제 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는 좀 실수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에 비하면은 네. 약간 조금 오가 났다. 네. 아니면 남해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알바 한 명이 그냥 올린 인스타 같은 그런데 삽질하고 이제 쳐맞고 이제 잘리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술 먹고 이거 학도가 올린 거 아닌가? 새벽 4시에 올렸나요? 제정신에 올린 게 아닌데. 네. 어쨌든 KC 감독과 KC 감독이 만약에 코치 오브 더 이어를 받는다면 그것도 참 웃긴 그때 상황이. 축하라던가 그러면 차라리. 그땐 참 웃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예전에 이제 노비츠키가 택배 MVP 받았던 시절처럼 슬픈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네. 난 이제 기뻐할 수 없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를 마치고 댓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은 방송 업로드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스미스팡님, 가삐갈라이언트 24님, 기탕국어 오네어님, 완전체 방송이라니 실합니까? 펜사콜라님, 선댓글 후감상, 야수장님, 출근길에 듣고 있는데 가야이님 부재나 지각 예상인데 딱 맞았네요. 라고. 네. 아무래도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시다 보면 요때쯤 한번 조금 늦겠다 느낌이 오시나 봐요. 네, 청취자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골스와 휴스턴의 2차전 관련 댓글이 됩니다. 이게 골스가 대패를 당한 그렇죠. 휴스턴의 공격력이 굉장히 또 불이 붙었던 2차전이었죠. 스미스팡님이 방송 듣기 전에 이제 이 경기를 보셨는데 골스 팬분들이 엄청 긴장 타셔야겠네요.라고. 네, 워낙 휴스턴 선수들이 뜨겁게 타올라서. 근데 오늘 아마 긴장 다 풀리셨을 거예요. 네. 긴장 풀린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가 있죠. 아주 심하더라. 그렇죠. 집단 식중독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프랜차이즈 기록입니다. 41점 차로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거는 프랜차이즈 기록이고 네, 휴스턴이 나름 전통이 있는 구단인데 역대 한 번도 40점 차 이상으로 이제 패한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가서 단체로 지금. 네. 마지막에는 뭐 그 후반에 나온 그 마지막 막판에 나온 선수들이 뭔가요 다 홀린 것처럼 나가 있더라고요. 계속 턴오버하고 기세에 완전 홀린 거죠. 이제.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수치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레이업이랑 덩크 성공률이 48.1%다. 레이업과 덩크가.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뭐 그냥 노마크 레이업이나 뭐 어쨌든 이지슛을
그렇게 놓친다면 그리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 지난 2차전이 22점 차로 패했는데 2배로 갚아주더라고요.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죽방을 그냥 무서운 팀이야 진짜. 아니, 확실히 근데 골스가 명문 구단이 돼간다는 느낌이 받는 건 네. 대패 후에 바로 갚아주는 게 올 시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샌안토니오한테 지고도 바로 갚고 예를 들면 뉴올리언스한테도 좀 대패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경기 아주 그냥 세게 아주 대갚아주고 이런 것처럼 휴스턴한테 똑같이 네. 보여주는 모습 네.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 디인다님 1, 2차전 골스 경기를 보시고 골스 팀 농구라는 느낌이 좀 사라져서 불안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그 듀란트의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져서 그러신 게 아닐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필요 없는 걱정이었죠. 기우라고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네. 근데 사실은 근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맞긴 했어요. 케빈 듀란트가 아이솔레이션을 1, 2차전에 계속 한 평균 15번 정도를 하고 원래 기존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뭐 피켓롤을 중심으로 스페이스하는 플레이가 원래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졌었기 때문에 1, 2차전 보신 분은 까지 보신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1, 2차전 보신 분은 왜 케빈 듀란트 아이솔을 많이 넣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커리의 어떤 슈팅 부재로 인해서 그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추구하는 모션 오페스가 제대로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이제 좀 리그 최고의 아이솔 선수인 KD를 활용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다음 댓글은 포인트가님 오늘은 고든 아리자 터커가 완소네요. 네. 이날 터커가 또 굉장한 활약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1차전 대비해서 득점이 22배가 올라갔죠. 1차전 1득점, 2차전 22득점. 22배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뽀록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뭐가 뽀록이라는 거죠? 1득점이 뽀록인가요? 22득점이 뽀록이죠. PG 터커는 사실 그 판타지 하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두 자릿수의 득점을 하는 게 거의 기적 같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커리어 22득점을 찍으면서 한다는 거는 지적되기 힘든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일 뿐. 매우 일시적이에요. 아니 그날 PJ 터커는 제일 돋보였던 건 사실은 셔츠예요. 아주 실크에 훌륭한 셔츠를 입고 나왔다. 터커가. 인터뷰하다. 네. 양아치. 약간 뭐랄까요 약간 형님들. 그렇죠. 형님들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PJ 터커가 인터뷰하고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더라고요. 미투도 있고 굉장히 그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잘 받아치고 외모 대비해서 굉장히 스무스한 느낌이 그리고 되게 명품 중독자라고 소리가 있어요. 아주 그냥 다들 명품만 쓰더라고요. 농구화 중독자죠. 그걸로 되게 유명하죠. NBA 전체에서도 콜렉션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 이날 터커 인터뷰를 보면은 뭐 수비에서 되게 본인이 집중하려고 해서 그 수비가 잘 되니까 자기한테 공격에서도 기회가 많이 생겼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날은 뽀록이었어요. 근데 사실 판타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피닉스에 있을 때 이 친구랑 그 TJ 워런이라는 게르기죠. 그렇죠. 둘 다 이름이 게르기예요. 휴지통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집었다 버렸다를 자주 했던 친구인데. 피닉스의 2, 3 옵션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공격력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TJ 워렌은 그만큼 이번 시즌에 나름 그래도 공격 부분에서 포텐이 올라간 것 같고 PJ 터커는 사실 공격 부분에서는 수비나 어떤 팀 플레이 선에서 굉장히 소중한 선수긴 하지만 22득점을 할 선수는 아니죠. 냉정해요. 이 사람 단호합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일관성이 있네요. 네. 커리가 캐리님 터커랑 폴은 무빙이 복싱 선수 같네요. 이번엔 제대로 맞았네요 하고 분명 이번 홈 경기는 정말 크게 터질 겁니다. 커리의 30득점 이상 예상합니다. 정중하셨네요. 제대로 맞추셨네요. 제대로 맞추셨어요. 제대로 캐리했죠. 네. 조소범 고기자님은 시골 촌놈 클블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나머지 세 팀은 전국 1, 2, 3등 느낌이네요. 라고 감상평을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시골 촌도서로 좀 갔죠. 네. 아담한 명견 7번님 5년째 골스의 모든 경기를 다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휴스턴과 2차전 같은 경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파생되는 스페이싱, 끝없는 오프볼 스크린이는 탐슨의 캐치앤샷, 이런 골스 특유의 그 모션 오펜스가 다 사라진 것 같다. 기쁘지 않았다. 라고 하셨네요. 모순 없습니다님도 골스가 완패를 했다. 확실히 진짜 커리라는 존재가 거기서 얼마나 상징적인지가 좀 보여지는 게 그 커리가 슛이 안 터지다 보면 사실 탐슨도 지금 터프샷을 쏠 수밖에 없는 커리라는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둘 다 이제 한 자릿수 득점으로 오랜만에 둘 다 한 자릿수 득점으로 끝나는 걸 봤죠. 네.
마지막으로 이한 1986님도 자유인님 골수 걱정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네. 했는데 댓글도 있죠. 네. 네. 골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 날라고 겨울님께서. 네, 그래서 이런 좀 여러모로 골스 팬분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셨고, 네, 또 휴스턴 팬분들은 굉장히 또 기쁘셨을 것 같은 네 그런 2차전이었죠. 팬이 계신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휴스턴 팬. 그러니까요, 휴스턴 팬이 참 찾기가 힘드네요. 주변에도 잘 없죠 저희 주변. 근데 제 주변에 한 명 있는데, 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하든 좋아하길래요. 저는 진짜 처음 만나. 왜 좋아하냐 물었더니 그냥 되게 화려하대요. 검법 보는 것 같다고 좋아하는. 하든의 플레이가. 농구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원래 그 좋은 그 절권도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싸움 가면은 그냥 져 터지잖아요. 옛날 그 중국 그 고수 무림 고수 촬영용이죠. 그렇죠. 네. 그 약간 그렇죠. 짜세용이죠. 쇼잉. 정말 그 뭐라고 하죠? 그 이종 격투기 선수랑 하면 둘이 붙는 거를 봤는데 저도 봤어요 그거. 끝까지 자세는 잘 잡는다. 그렇게 맞는데 자세를 역시 배우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어디 저런 얘기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할까요? 표정으로. 너무 웃겨요.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웰컴 투 노아님. 프로 분위기 가득한 노아 가족 여러분께 조금 동떨어진 벌써 다음 시즌 준비하는 질문 드립니다. 우리 벅스의 감독이 누가 될 것 같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부대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와 멤피스는 아직 공석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감독들이 채워질지는 글쎄요. 이제 인터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뭐 저 피닉스 감독 되는 거 보면서 정말 뜻밖의 감독들이 많이 되는구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그쵸. 많고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토론토의 감독들이 가려고 할까요? 충분히 가려고 하겠죠. 네, 사실은 뭐 매력적인 선수들이 있긴 하죠. 저희가 사실 롤플레이어로 폄하하고 있지만 저희가 된 건가요 이제? 그러신 것 같네요. 저기는. 저기는. 야, 그건 반말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거 뭐 하는 거야? 저 측은. 네. 저쪽 형씨라고 하시죠. 그럴 거면. 토론토라는 그 구단의 조직 문화가 워낙 그 좀 엘리트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막 가지기 싫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크 잭슨이 토론토의 무너진 문화를 다시 한번 좀 세워봤으면 어떤가. 마크 잭슨. 네. 근데 ESPN에서 마크 잭슨이 그 이제 해설을 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정말 계속 ESPN에 남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그 이제 컬러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말씀을 정말 잘하죠. 그 특히 제프 반건디, 그 마이크 브린, 그 이제 그 마크 잭슨 이 세 명의 콤보가 지금 그 ESPN, ABC 방송에서 제일 이제 주가를 올리고 계신 분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이미. 활동을 하신지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토론토의 감독직은 뭐 상당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일 것 같아요. 뭔가 도전 의식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조각은 르브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고. 매력적일 수 있죠. 네. 1년만 생각을 한다면은 내 모든 걸 피터하고 쏘여놓고 죽든 살든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도전정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걸 수 있죠. 근데 이거 멤피스는 그 감독 대행이었던 비커스테프 감독이 3년 계약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여기는 확정이 됐고 토론토만 공석이네요. 네. 팩트체크. JB 비커스테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커스테프가 결국엔 됐네요. 네. 탱킹의 의지인가요 이게? 3년 동안. 내년까지 할 가치가 있죠. 내년까지. 지켜봐야죠. 이게 또 마크 가솔과 뭐 콜리가 건강만 하다면. 멤피스는 항상 뭔가 그런 상대방이 무시할 때, 팬들이 무시하고 언론에서 무시할 때 뭔가 항상 빛났던 팀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또 뚜껑을 까봐야겠죠. 우리가 기억에서 잊었겠지만 솔직히 시즌 초반 때 멤피스가 달려나왔던 승률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나 아쉬운 콘니의 부상.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솔의 과부하. 그러면 가솔의 다시 부상. 이 어긋남. 이것 때문에 좀 아쉬운데 내년에는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봐야죠. 판타지 하실 때 항상 멤피스 이런 팀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누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자, 다음 댓글은 조소방구 기자님, JR이 우리가 르브론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상호국은 JR을 얼른 출장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네, JR이 그 좀 위험한 파울을
호포드에게 하면서 그렇죠. 좀 안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리그 3호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로 예상외로 공중에서 그 두 손을 푸시한 파울에 대해서 퇴장을 바로 즉각 퇴장을 해야 된다는 룰북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그 조바이 조 누군데 그 심판부 위원장이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신기했던 게 그 덧점프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트레이시 맥그레드 한 얘기가 잘 봐야 되는 건 스마트는 막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클리브랜드 선수 아무도 안 가요. 제일 왜냐면 자기네들도 진짜 저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클리브랜드도 그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안 하더라고 선수들이. 그걸 보면 그걸 한번 주목해 봐라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맞겠다. 좀 맞아야겠다. 클리브랜드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클리브랜드가 아무도 JR이나 스마트를 말리진 않습니다. 옆에 있는 모리스나 다른 선수들을 말리는데 그냥 둘은 그냥 디저브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퇴장 규정이 없다는 게 솔직히 좀 놀랍네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죠. 공중에 선수가 떠 있을 때 그걸 밀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퇴장 규정을 떠나서 이제 심판에 의한 재량이죠. 플래그멘트 1을 줄지 2를 줄지 그 상황에서는 심판 3명의 어떤 합의안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경기에서는 플래그멘트 1이 나왔었고 대부분의 팬들은 뭔가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판정이 좀 약했다. 퇴장이 맞다는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심판 재량에 달려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자, 다음 댓글은 타운스 소식.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던 타운스 소식 관련해서 포인트관님, 타운스 32님, 스미스팡님, 오레오맛 도라에몽 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 대부분은 조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저희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워낙 그 티보드 감독과 타운스의 조합이 안 좋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 차라리 위긴스를 어떻게든 잘 팔아서 롤 플레이어들 좀 더 보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야, 위긴스 토론토 가면 정말 재밌겠네요.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실제로 현지에서 드로전과 위긴스 트레이드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또 위긴스가 캐나다 선수, 캐나다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드로전은 어차피 가치가 바닥이고 위긴스도 가치가 바닥이고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트레이드인가요? 네. 셀러리 캡상으로 기가 막히게 서로 맞죠. 그래요? 빠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주어는 없고 대라간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그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게 미네소타가 위긴스한테 맥스를 줬다는 거. 그렇죠. 사실 이번 시즌에 거의 3옵션이었잖아요. 그렇죠. 맥스를 3옵션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텐을 믿고 어떤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건데 이번 시즌에 위긴스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그 기대치에 정말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사실은 보였죠. 어찌 보면 득점에 있어서는 1옵션을 네가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버틀러가 약간 팀의 중심 리더를 하고 이제 수비나 이제 림 프로텍트를 칸타 주니어 해주기 원했는데 위긴스가 그만큼 못 올라와 주니까 모두가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긴 하죠. 원래 어느 팀이든 그 어느 팀에서는 3옵션은 항상 굉장히 애매하고 뭔가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긴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죠 이번 시즌에 경험을 하기에. 근데 위긴스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미네소타 입장에서 드로잔 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죠, 버틀러가 있기 때문에. 네, 버틀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좀 멘탈적으로 나눠야 될 부분들을 그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구단에서 좀 스코어러가 필요한 상태이고. 그 드로잔 입장에서 매력적인데 나머지 제외한 모든 사람한테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토론토 입장에서 좀 도박의 가치가 있지 않나. 우선 이제 캐나다 출신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구단 입장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폴 조지, 르브론, 카와이, 카펠라, 커즌스 정말 재밌는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 보스턴과 클리브랜드 3차전. 클리브랜드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죠. 스미스팡님 훅훅훅 조질 닥터가 심폐소생술로 가야님 살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살아나서 미국 갔죠. 네. 아담아 명교시보님 2차전 르브론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표정이었는데 3차전에서는 뭔가 힘을 빼고 적재적소에서 활약을 하면서 팀원 모두가 살아났네요. 조서방 그리고 이 경기에서 20대 4가 될 때까지 빵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이거 좀 특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의견을 또 주셨네요. 조서방 고기자님은 초반부터 박살을 내버렸군요. 단단히 벼르고 있었나 봅니다.
저번 주에 가연님 놀림 받을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는데 기분이 좋다고. 네. 그러네요. 진정한 팬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네. 그리고 이제 가로치고 르브론만 안 도망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데 죽어도 레이커스는 안 된다 이놈아. 그래서 가연님 가셨죠 지금. 별 영향은 없을 텐데 네, 가셨습니다. 모순 없습니다님 홈게임 덕분에 이제 클리브랜드 낙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30점 차 갑이진데 왜 38분이나 뛴 건가요? 뭐 놀랄 일은 아니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왔기 때문에. 네. 저희도 잘 적게 모르는. 뛰었죠. 그렇죠.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스미스팡님 사진 제목 내규의 캔디라고. 네. 베인즈가 르브론 뒤에 그렇죠. 네. 뽀뽀를 하고 있죠. 정말 혐오스러운 얼굴 둘이. 네. 저는 잘 몰랐는데 베인즈가 원래 럭비 선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기 중에 JR이랑 한번 부딪혔는데 JR이 정말 뭐 죽을 것처럼 뭐 어떻게 뭐 칼빵을 났나요? 봤는데. 어깨로 명존스에 맞았죠. 그죠? 베인즈가 참 슈터치가 좋은 빅맨이거든요. 네. 자유투 성공률도 꽤 높은 편이고. 그렇죠. 네. 김버님님 브라운이 이번 시리즈의 셀틱스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던 경기였다. 그죠? 네, 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화요일 화장실에서 소리치게 되길 고 셀틱스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은 골스와 휴스턴 3차전 오늘 있었던 경기죠. 네. 아날로그 겨울님 4쿼터 중반 30초네요. 예, 30점 차네요. 예. 커리가 돌아왔죠. 어깨춤을 추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 기뻐서 커리가 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해서 엄마한테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영상에 이런 말은 나왔더라고요. 이런 말 하는 인터뷰 선수가 때. 아닌데 그만큼 홈에서 많이 흥분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오랜만에 또 부진을 털어내는 경기였던 것 같아서 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렇죠. 신났을 수 있죠. 네. 부담을 상당히 많이 좀 덜어낸 그런 F 모습을 워드 보여주죠. 쓰면서 마이아웃 해줬죠. 근데 이제 카메라가 바로 따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웃겼어요. 그리고 학도님 지난 방송에 학도님 나와서 너무 기뻤다고. 네. 스나미오네님 41점 차 골스의 대승. 휴스턴이 참여한 느낌이 강한 경기도 했지만 골스가 정말 홈에서 강했다. 특히 10개 이하의 턴오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때 승률이 100%라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 10개의 턴오버를 지난번에 많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뭐 승리를 하죠. 네. 그리고 디그린이 19개 리바운드. 정말 드레이먼드 그린은 보면 볼수록 정말 완소입니다. 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에 대한 스티브 커의 그 칭찬, 그 일색 인터뷰. 정말 대단하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 수비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담한 명견 실버님은 2차전과는 완전히 다른 골스의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라고 4차전에서는 휴스턴이 어떤 반격할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낭만골스님은 커리가 드디어 3차전 후반에 살아나네요. 그리고 홈에서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홈 16연승을 기록을 네. 이걸로 90년도인가? 90년도 시카고 불스의 15연승 플레이오프. 네. 91년 시즌에 네. 이제 2년에 걸쳐서 기록했던 기록을 이제 갱신을 했죠. 갱신했죠. 오,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네. 커리가 캐리님 커리 걱정들이 많았고 패널분들도 커리가 플레이오프에서 활약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저는 안 그랬는데 커리는 캐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니가 좀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오늘 루니가 1쿼터에 보여준 그 블락 2개는 정말 그 상징적이었죠.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오라클하는데 정말 떠날 것 같은 함성이 들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정말 큰 기여를 했죠. 사실 보시면 표정 변화도 크게 없어요. 그냥 돌부처처럼 그냥 표정 굳어 있는 상태로 열심히 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루니 선수의 수비가 정말 이게 탄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오늘 경기는 조던 벨의 활약, 깜짝 활약. 원래 그런 역할 했던 게 조던 벨이었는데 정규 시즌 때. 그렇죠. 네. 둘이 다 날뛰어댕기니까 백업들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미스팡님 골스 경기 본 저의 느낌은 저 봐봐 내 저럴 줄 알았어 결국 터지네 였다고 합니다. 자비가 없는 경기. 스미스팡님은 원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동화처럼 이렇게 댓글을 구연 동화 하듯이 댓글을 남기시네요, 점점. 위에서 훅훅 뭐죠 심폐소생술? 약간 눈을 의심했는데 자유인님한테 연기를 자꾸 강요하시는 거 네. 같아요. 근데 안 받아주죠. 그렇죠. 냉정하게. 왜냐면 시즌 1부터 들으셨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 댓글의 다양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지합니다. 민방위 댓글이죠.
갔다 오셨어요? 일방의 댓글이에요. 앞자리에 있으면 시키잖아요. 그렇죠. 다 지켜요 요즘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주 방송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컨퍼런스 파이널 네. 소식을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보스턴과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반격의 1승을 거뒀습니다. 네, 116대 86, 30점 차 대승을 그렇죠. 거뒀는데 가장 달라진 점이 뭘까요? 네, 휴식을 취했죠. 클리블랜드가 3일간의 무려 3일이라는 기간을 동안 이제 풀 휴식을 하면서 클리블랜드 아시다시피 이제 연령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인데 휴식을 하면서 뭔가 재정비가 된 느낌, 몸과 마음이 다시 뭔가 좀 정화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초반부터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JR이 인터뷰 때 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늙었고 3일 동안 했던 게 굉장히 힘이 되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와 이게 선수 입에서 할 소리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노인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쉬어야 된다. 쉬었으니까 우리가 좀 팔팔해졌다. 이게 지금 선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지금. 이럴 거면 계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이러면 그 비타민 주사라든지 이런 거 좀 맞고 왔으면 좋겠어요. 마늘 주사 같은 거. 마늘 주사. JR이 르브론이 클리블랜드 다시 돌아오기 전부터 클리블랜드에 있었나요? 아니면 르브론이 오면서 JR도 합류를 한 건가요? 르브론이 오면서 참여했죠. 오면서 뉴욕에 함께. 있다가 이반 슈퍼트와 함께 왔죠. 그런가요? 그러면 르브론이 온 다음부터 불렀죠. 계속 플레이오프를 파이널까지 뛰는 거니까 이 선수도 같이 힘들만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저는 뭐 일단 요소별로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가장 제가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처럼 트리스탄 탐슨의 기용 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로포드가 너무 활개치는 것들을 바라봤던 클리블랜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트리스탄 탐슨의 기용을 통해서 아로포드를 좀 제어했던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니었었나. 사실 아로포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슈팅률, 거의 한 20%인데 뭐 80% 필드골 이렇게 보여줬었던 거에 비하면 사실은 15득점 정도에다가 뭐 13개 던져 5개 정도 수준으로 이제 억제했다라는 트리스탄 탐슨이 7점을 기록했죠 버트가 그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억제가 이제 트리스탄 탐슨의 역할이 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법사님은 또 어떤 포인트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그 1, 2차전 보면서 지금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호포드의 지금 득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보스턴의 사실 실질적인 그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심장 같은 역할이 호포드가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차단함으로써 이제 클리블랜드가 이제 공격 그 리듬까지 가져오는 그런 수비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 생각도 트리스탄 탐슨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좀 잘못 그 기록을 말씀드렸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이 게임 2고 게임 3에는 이제 7득점에 아예 4개의 슈팅밖에 안 쏘게만 지워버렸죠. 제가 조금 잘못 보고 말씀드린 거 정정합니다. 호포드를 제어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상대를 제어한 것도 제어한 거지만 이 경기에서 사실 르브론의 활약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 그 3차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시즌 르브론의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시즌 그 항상 그 수비 부분에서 특히 르브론이 이제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확실히 르브론이 3일 정도 쉬고 나오고 이제 수비에 뭔가 힘을 쏟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르브론의 어떤 수비에서의 에너지 자체가 팀 전체에 전파가 되면서 상대의 그 슈팅 자체의 어떤 콘테스트를 하는 그런 그 노력 자체가 굉장히 더 많이 빛났던 것 같고 실제로 그 보스턴 전체 야투의 한 76%를 클리블랜드가 적극적으로 콘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76%나요? 76%.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 정도는 보스턴 입장에서 터프샷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르브론 본인 자체도 1쿼터부터 엄청 수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물론 제일런 브라운이 파울 트러블에 걸린 것도 있었지만 그 르브론이 그 3차전에서 그 아이소 상황을 한 10번 정도 이제 기회를 놨었는데 상대 10번의 시도 중에서 오직 2개만을 허용을 하면서 그 나머지 8개는 본인이 직접 엄청나게 컨테스트를 하면서 아이소로 통한 공격을 완전히 이제 그 틀어막고 그 와중에 또 실책을 4개를 유발을 시키면서 팀 내 베스트 플레이어가 수비에서 이런 엄청난 열정을 보이면은 뭐 중독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거 언제 쉬나 그거 얘기하려군요. 저기 끝나면 스탯 딱 얘기해 주는데 정확한 스탯. 가야님한테
저한테 혹시 받은 자료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 경기를 저도 보면서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전반전 경기를 보면서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르브론이 이렇게 양면에서 이번 시즌 정말 보기 드물었던 수비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마치 마이애미가 처음 우승을 했었던 2012년에 보여줬던 그런 양면에서 어떤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특히나 네. 뭐 블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디펜스적인 모습 좋았죠. 네. 저는 사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클블은 컴파를 못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이유는 이제 뭐 3일을 쉬어야지만 이런 힘이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경기를 봤을 때 3일을 쉬는 스케줄이라서 이제 순전히 레스트에 이제 맞춰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사실 호수이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그러니까 하프타임 이전에 르브론이 공수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해서 이렇게 팀이 올라가야 된다면 르브론이 과연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활약을 해줄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고 이날 3점 슛 성공률이 그러니까 셀틱스가 27% 그러니까 22개 던져서 6개 들어갔고요. 클블이 34개 던져서 17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슛이 터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리브랜드라는 팀 자체에서 그 3점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고 르브론 자체도 본인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잖아요. 3점 슛이 가지고 있는 그 원동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날 그 스티븐스 감독의 그 경기 이후의 인터뷰를 봤는데 굉장히 자기 그 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그 자제하더라고요. 그 모든 그 인터뷰하는 그 기자들이 너희 팀이 뭐가 약점이었고 뭐 어디서 그러니까 틀어졌고 어떤 약점이 이게 노출됐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대답을 그냥 클블이 더 잘했고 클블이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되고 뭐 비디오 판독을 좀 더 해본 다음에 경기를 좀 더 풀어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깊은 빡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행인이 말에 뭐 일리도 있지만 사실은 셀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플레이오프 시리즈 내내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낮은 야투율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약간 어린 선수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원정 경기에 상당히 낮은 야투율을 보이고 있고 사실 턴오버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틱스가 이제 4차전에도 사실은 3차전과 같은 맥락을 보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은 이번 3차전에서 포인트는 정말 잠잠했던 스타팅 2명 가드 조지일과 제이알 스미스가 인간다운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조지일이 초반에 보여줬던 폭발력이 르브론을 공간으로 숨을 쉬게 했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르브론이 좀 더 수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다른 어쨌든 3점 슈터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조지일이라는 선수가 약간의 제 역할의 공격력을 다했을 때 다른 롤 플레이어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자체가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게 좀 풀어졌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닐까. 저도 저 생각에 좀 동의하는데 2차전과 3차전을 비교해 보면 르브론 제임스가 동일하게 12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그 2차전 같은 경우는 르브론을 제외하고 뭐 케빈 러브의 그 어시스트가 사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총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하면서 르브론의 어시스트의 이제 배분 자체가 다른 선수들이 잘 받아 먹어주기도 했다라는 게 좀 2, 3차전에 좀 퀄리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저희도 이제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르브론을 활용한 전술 그러니까 조지일이 공을 갖고 있으면서 르브론이 스크린을 서주면서 파생되는 그런 득점들이 3차전에 좀 많아졌다는 게 좀 르브론이 좀 에너지를 덜 쓰면서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사님 상당히 매력 있네요. 좋은데요?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 가야이님 지금 연락 오고 있어. 근데 아까 그 행인님 얘기한 것처럼 그 브래드 스티브스 감독이 이제 사실은 자기 오펜스에 대한 재책은 안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수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수비를 한번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4차전 때 또 그 감독이 그냥 넘어갈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이 공간을 막기 위한 전술을 갖고 왔을 때 르브론이 또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을 창출하는 패스를 뿌려댈지 이 쟁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게 번외 얘기인데 그 마커스 모리스 마키프가 서로 쌍둥이잖아요. 둘이 같이 비디오 분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키프가 도움이 되나? 뭐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내 인스타에 있더라고요 지금. 확실한 아까 전에 그 주인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스턴은 정말 이번 플레이오프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홈과 어웨이의 어떤 그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맞아요. 팀이고 뭐 홈에서는 지금 전승 기록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 지금 1승 5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그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 보스턴이 그 시리즈에서 2대0을 가져왔을 때 한 번도 그 시리즈를 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역사상으로. 37회의 어떤 그런 시리즈 상황이 있었는데 한 번도 역전한 적이 없었고. 당해봐서 알죠. 그렇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지금 노력을 했던 상황인데 역사에 사실 그 0대2 리드를 뒤집은 게 여러 번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2번을 사실 르브론이 이끄는 클리블랜드가 지금 그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한 번이 이제 그 2007년도에 있었던 디트로이트와의 어떤 그 컨퍼런스 파이널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잘 아시는 2016년에 그 결승전이었는데 너무 아프네. 19번 중에 2번이면 굉장히 큰 포천인 만큼 그쵸. 뭔가 그리고 경험이 있는 만큼 뭔가 르브론이라면 뭔가 좀 이렇게 파이팅해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5차전이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있을 경기죠. 네. 내일 있을 경기까지는 사실 홈코트를 지킬 것 같거든요. 르브론 제임스가.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두고 다퉜을 때 그때의 칼날이 이제 누가 누구를 겨눌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이 시리즈를 가리지 않을까. 보스턴 시장에는 사실 내일을 꼭 잡아야죠. 무조건. 사실 저는 이때 그 뭐 조질이 잘했다고 주인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빵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이 친구를 어차피 난 15살 때부터 봐왔었고 이 사람이 잘하는 걸 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는 않다라고 했던 만큼 그렇죠. 잘 저는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사실 이 경기에 저는 2분 30초 3분 정도의 마지막 그 가비지 타임 때가 저는 충격이었던 게 이때 점수가 안 올라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클블의 2득점 말고는 3분 동안 거의 득점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이 가비지 때 이 나온 선수들이 과연 정신 상태가 해이한 게 아닌가. 너무 그냥 무슨 공놀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너무 좀 그때는 좀 실망이 컸죠. 아이고 뭐 지지치 나왔으면 다 나왔죠. 진짜 공놀이하러 나왔죠. 네. 아직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뭐 시리즈가 끝난 거에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그 내일 있을 홈 경기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렇죠. 네. 그리고 4차전을 잡게 되면 오히려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뭔가 기세가 다시 완전 살아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5차전에서는 좀 멘탈적으로는 더 건강한 상태로 이제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분수령이 내일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내일은 무조건 워스트윈이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네.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번 플레이오프가 홈과 원정의 게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재미가 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양쪽 다 5차전이 정말 재밌어야 할 텐데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만약에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이제 4차전에서 하게 되면 2승 2패인 상태에서 주인장님 말씀대로 5차전이 이제 누가 승기를 가져가느냐.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죠. 네. 저는 시리즈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보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클리블랜드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 그 큰 무대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 중심에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치가 부족한 보스턴이 그 시리즈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좀 불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공이 아마 좀 바닥이 나겠죠. 그렇죠. 저는 가야이님이 꼭 그 직관 가셔서 이거 좀 그러니까 직관 가시는 걸 성공을 한 다음에 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악담이네요. 좀 그랬나요? 제가 봤을 때 이번 거는 내가 봤을 때 제가 가야님 성격을 잘 아는데 담아둡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저거 말은 못하는데 형 이거 잘라.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약간 상처에 염질한 느낌. 이번 거는 담아둔다. 저는 그 2016년도 결승전에서 클리블랜드가 3대1로 지지고 있을 때 그 이제 가야님이 저한테 보낸 그 장문의 카톡 문자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장문의 카톡 문자. 그걸 보면서 참 저도 많이 이제 스스로를 다독였죠. 요걸 자제해야겠다. 네. 그 카톡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호수연님 보낸 다음 날 전 낮술 먹었거든요.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야님도 그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풀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풀릴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런 걸로 안 풀리죠. 잘라주세요. 제가 봤을 때 한 인간만한 르브론 인형 같은 거 하나 드릴게요. 자, 어쨌든 굉장히 재밌게 또 흘러가고 있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네.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가야님 안 계셔서 상당히 빨리 정리가 됐네요. 네. 정말 팩트 위주로, 정말 중립적으로. 모든 패널이 중립적인 뭔가. 최근 방송 중에 가장 간결한 동부 정리가 아니었나. 제가 그나마 너무 사심이 많이 담겼던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중립을 잘 지켜주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 내가 다음 주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꽂혔네. 난 뭐 편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음 주 꼭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해올게요. 네. 상당히 기대됩니다. 마법사님. 네.
자, 그러면 서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저희가 저번 주에 1차전까지 그렇죠. 소개를 해드렸고 2차전은 휴스턴이 홈에서 한 경기를 또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골스가 나사가 풀려가지고 네. 칭찬을 하기에는 3차전이 너무 대패해갖고 하지만 2차전 한번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경기는 뭐 아무래도 주전 메인 2명을 빼고 나머지 선수들이 많이 도와준 경기 아니었나. 특히나 아리자와 터커 머리지 않았을까. 정말 소름 끼치게 도와줬죠. 네. 터커가 3점슛 5개를 넣었습니다. 네. 5개 넣었나요? 그렇죠. 네. 아, 진짜 터진 날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폴과 하든을 제외한 선수들이 1차전 때는 42득점했거든요. 네. 2차전 때는 정확하게 2배 84득점. 와. 네. 그리고 야투율도 50%가 더 넘죠. 60%에 육박하는 그렇죠. 성공을 보여주면서 이걸 선수별로 나누면 더 소름 끼치는 게 5명의 선수가 16점 이상을 했어요. 5명의 네. 이상이. 와. 정말 이거보다 더 그 밸런스가 잡힌 공격 많이 보여줄 수 있나? 감독님이 제일 이날 원한. 이날 휴스턴이 보여준 그 공격에서의 그 폭발력은 왜 이 팀이 정규 시즌 전체 그 전체 1위를 했었는지를 그렇죠. 네, 열심히 보여주는 네, 그런 경기 아니었나. 그에 반해서 골스는 10득점 이상 했던 선수가 2명밖에 없었죠. 커리와 탐슨이 합작을 해서 24점을 넣었고 네, 3점은 뭐 12개 던져 3개 넣었고 네. 그리고 사실 워리어스는 초반에 1쿼터 때 7개 턴오버를 하고 전체 15개 턴오버였거든요. 그렇죠. 그 턴오버를 하면 사실은 턴오버와 그리고 그 턴오버의 수반은 어쨌든 그 트랜지션 실점이 너무 많았던 게 좀 이제 초반 위기 맞아요. 기세를 뺏겼죠. 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턴오버 중에 3개가 탐슨으로 가는 공이 다 그렇죠. 턴오버는 차단이 됐거든요. 저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1차전에서 탐슨이 정말 무수히 많은 오픈 찬스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휴스턴이 그 퍼리미터에서 어떤 그 적극적인 디펜스를 통해서 탐슨의 어떤 그런 오픈 기회를 완전히 차단을 잘 시킨 것 같고 KD는 KD다 그냥 할 대로 해라. 1차전은 37득점 했고 2차전은 38득점 했고 너 할 거 다 해라. 하지만 커리와 탐슨의 모션 오페스는 우리가 틀어막겠다. 이런 딱 전술을 들고 와서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2차전까지는. 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커리의 부진에 대해서 네. 좀 걱정이 있었죠. 사실 미디어에서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ESPN에 정말 수많은 컬럼니스트들이 그 커리에 대한 그 이제 그쵸. 수비, 휴스턴이 그 커리에 대한 그 수비를 어떻게 지금 전략을 들고 왔는지를 하면서 2016년에 그 클리블랜드가 시리즈 역전하면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그 현재에서의 어떤 그 커리에 대한 우려, 부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나 보여진 수치 자체도 그런 게 13개를 두 경기 동안 13개 3점을 던져서 2개밖에 못 넣었단 말이죠. 사실은 커리라는 이름 그리고 커리가 줄 수 있는 레인지라는 그런 사람의 캐릭터를 고려해봤을 때 이 정도의 성공률은 사실은 리더로서 쉽지 않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1쿼터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가져온 휴스턴이 2쿼터에 사실 그 카펠라 대신에 제랄드 그린이 올라오는 극스몰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사실 그때 점수 격차를 확 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휴스턴이 굉장히 즐겼었던 전술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 좀 플레이오프에서 좀 보여준 게 없었던 에릭 고든이 이날 굉장히 벤치에서 그렇죠. 잘 싸워주면서 뭐 결과적으로 거의 뭐 결점 없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1, 2차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에릭 고든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날도 3점 무려 6개를 꽂아 넣었죠. 돌파도 뭐 아주 과감하게 들어오고. 사실은 근데 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슈퍼스타인 건 맞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때 아직 부상의 여파가 다 가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정 경기에서 항상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상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뭐 한 50% 정도 때 3점 슛률을 보여주면서 유지를 계속 해왔었는데 원정 경기만 가면 슈퍼스타답지 않게 원정에서 조금 막 좀 그 30% 미만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는 게 슈퍼스타라면 2개의 기복이 좀 덜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슈퍼스타로서 뭐 충분히 감당해야 할. 그렇죠.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되고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부진한 와중에 또 커리가 또 새로운 기록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죠. 지금 그쵸. 81경기 연속으로 이제 3점슛 1개 이상을 그러니까요. 성공을 시키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깨졌으면 조금 슬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날 휴스턴의 전략이 1차전에 대비해서 많이 바뀌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감독님도 그랬고 폴도 그랬고 그쵸. 우리가 그냥 1차전에 대비해서 더 잘했을 뿐이지 크게 전략적으로 뭔가 바뀐 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사실 저는 보면서 탐슨이 드리블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뭔가 상대편이 수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탐슨의 드리블이 이날 유독 좀
빈번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안 풀리면 그런 그렇게 가니까. 네. 저는 그 혜인님 말씀한 포스트 인터뷰 저도 봤는데 저는 그게 되게 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어떤 다른 전술을 갖고 나올지 수비 전술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고 보란 듯이 우린 바꾼 거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전술을 그대로 수행했다라고 대놓고 홀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꺼져 이런 느낌을 엄청 자신만만한 얘기를 했죠. 우리 스타일대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언제 어디서 그 누구든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네, 이렇게 하고 3차전 정신병원 갔죠. 이거 이슈 되더라고요. 감독이 아이소에 관련해서 뭐 되게 강변을 터했는데 전 뭐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덴토니 감독이 원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부적으로 뭔가 바뀌었는데 그걸 굳이 얘기하고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비법인데. 골스도 이제 3차전에서 우리 하던 대로 했다. 그렇죠.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커리 살렸다. 커리 집중했다. 홈코트였다. 어깨춤을 췄다. 끝. 네, 어쨌든 골스 입장에서는 시리즈가 휴스턴 홈에서 두 경기를 먼저 시작하는 좀 불리한 입장에서 어쨌든 1차전을 잡고 그렇죠. 이제 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손해 보는. 그렇죠. 오히려 골스 훨씬 이미 홈코트를 이제 뺏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유리한 고지에서 3차전을 치른 거죠. 네. 그리고 휴스턴도 보여줄 그런 화끈한 공격 능력을 보여줘서 뭐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웠던 그렇죠. 1, 2차전이 아니었나.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치열할 줄 알았죠. 아직 시리즈 안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3차전까지 봤을 때 이 정도로 그러니까 3차전 저는 이제 그냥 경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네. 1대1이니까 지금 물이 오를 때는 휴스턴이 뜨거운 오라클 하나 갔을 때 이거 어떻게 맞불할까 그랬는데 그냥 네. 꺼졌죠. 그냥. 네. 그럼 자연스럽게 3차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렇죠. 41점 차, 41점 차 대패를 휴스턴이 당했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기록을 딱 두 배로 앞에가 두 자릿수인데 앞에가 4면은 끝난 겁니다. 이거는 멘탈적으로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회복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너무 큰 대패. 그렇죠. 앞에 4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렇죠. 뭐 3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임팩트가 큰 건데 4는 진짜 거의 제가 말씀드린 괜히 정신병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온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원인이 뭐였을까요?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그 이제 두 팀의 그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이제 자랑하는 두 팀이 초반부터 수비에서 뭔가 맞짱을 떴는데 수비에서 골스가 압살당한 느낌이 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골스가 압살을 한. 네, 1차전 그러니까 1쿼터부터 네 뭔가 너는 뭐 하려 우리랑 비슷하네. 좋아. 수비로 우리 해줄게. 하면서 이제 물론 저희가 항상 휴스턴에 이번 시즌에 개선된 수비 같은 걸 많이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골든스테이트가 집중을 해서 틀어 막으면은 얼마나 그 상대 팀을 압박을 하면서 봉쇄할 수 있는지를 잘 절실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아예 트랜지션 상황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버렸죠. 휴스턴에. 그렇죠. 예, 휴스턴의 사실 장기 중에 하나인 그런 트랜지션 오펜스를 아예 틀어막아서 이지 바스켓 자체를 거의 허용을 안 했었고 그 다음에 골스의 장기였던 이제 정교한 그 모션 오펜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뭐 KD는 또 KD 여전히 KD였고 계속 넣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속공이 상당히 많았죠. 골스가 그렇죠. 그 전반전. 네. 맞아요. 전반전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휴스턴이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전반에 그 휴스턴이 총 19개 턴오버를 했는데 이게 특히 3쿼터에 이렇게 집중되면서 이게 완전히 경기가 기울었죠 한쪽으로. 20개의 턴오버를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깁니까 사실은. 옛날에 필라델피아가 20개 넘게 하고 이긴 적이 있긴 하죠. 뽀록으로. 근데 휴스턴은 20개 턴오버를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사실 전반만 보면 2차전이랑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비슷한 양상으로 가면서 그 탐슨으로 들어가는 공을 잘 찾아나고 있었고 그 커리도 사실 3점이 초반에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후반에 3쿼터에 갑자기 분위기 잡으면서 이제 흥커리로 이제 완전히 또 약속의 3쿼터가 돼버렸죠. 그렇죠. 3쿼터에 커리가 터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전에는 야투 자체가 굉장히 부진을 했는데 좀 1, 2차전과 달랐던 거는 그 커리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페네트레이션을 시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뭔가 기회를 새로 만들려고. 본인의 야투가 안 좋은 거는 사실 전반전만 해도 자신감이 굉장히 없어 보였어요. 뭔가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고 커리답지 않은 모습만 보였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돌파로 돼서 뭔가 해결책 마련해 보겠다. 이런 자세로 좀 임했던 것
나왔고 뭐 3차전 그 3쿼터부터는 뭐 시작하자마자 커리와 듀란트가 5점을 합작을 하면서 완전 기세가 넘어갔죠. 그리고 뭐 상징적인 이제 그 커리의 하든에 대한 인요 페이스 3점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끝났네. 이거다. 근데 사실은 그 여기서 주목할 건 커리가 그 제한구역 내에서의 득점을 16득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커리가 이제 말한 것처럼 전반에 사실은 한 8개 중에서 1개밖에 못 넣어서 좀 약간 또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바로 자기가 이제 그러면은 공간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가면서 제한구역 내에 골밑에서 메이드하면서 자기의 플레이를 스스로 예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라클 아레나의 커리는 슈퍼스타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휴스턴이 뭐 하든이나 폴 아니면 나머지 선수들이 뭐 계속 경기마다 사실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대신에 그 누군가가 하나가 정신을 잃으면 한 사람이 정신을 부여잡고 끌고 가고 했는데 이날은 사실 폴이 잡아줄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커리가 폴 상대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거의 이제 이지 레이업을 할 때 폴이 이렇게 커리를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하나요? 목가도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는 장면을 보고 폴도 흔들흔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끝까지 그 따라잡지를 못하더라고요. 폴이 초반에 참 부진했으니까. 폴이 좀 반성을 했거는 전반에 자기가 15개를 쏴서 4개의 필드골을 메이드했는데 효율성이 정말 끝판왕 아닙니까? 크리스 폴이? 근데 4개를 넣었는데 4개의 턴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정말 어쨌든 턴오버와 어시스트 레시오가 진짜 좋은 선수인데 정말 폴답지 않은 전반을 보냈던 거. 전반은 거의 득점이 없었죠. 네. 뭐 제가 오늘 경기를 볼 때는 이게 골스 입장에서는 그냥 승리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어떤 승리 같이 느껴졌어요. 네. 사실 그 자유인님이 이 커리 팬이시니까 좀 더 한번 뎁스 있게 말씀해 주세요. 3쿼터 특히 들어서 이제 골스가 리드를 만약에 잡고 있지 않았다면은 커리가 이렇게 못 살아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전반까지만 해도 커리가 슈팅이 부진하고 하는 와중에 만약에 골스가 지고 있거나 뭐 비등비등하게 갔으면은 공격이 계속 KD한테 집중이 됐을 거고 아마 커리가 이렇게 살아날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건데 전반에 리드를 잡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이 여유가 생겼던 거죠. 커리 한번 살려보자 하고 맘먹고 몰아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근데 커리가 거기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진짜 뭔가 감동의 어떤 드라마 같은. 여기서 사실은 그 정도예요? 와, 좀 뭉클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말씀하신 포인트에서는 전반에는 사실은 휴스턴의 턴오버들이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이지 슛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던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스티브 커 감독의 배짱입니다. 사실은 그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슈퍼스타를 길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던질 수 있게 공격 전술을 커리 중심으로 3쿼터에 짰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야죠. 드로던처럼 4쿼터에 벤치행 시키면 난리 나죠. 슈퍼스타는 당연히 기세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승전 토론토네요. 뭐 이지 바스켓 말씀을 하셨는데 골든스테이트가 수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걸 이제 보여준 지표 중에 하나가 휴스턴이 전반전에만 이제 페인트존에서 무려 12개의 야투를 미스를 하거든요. 네, 그 미스를 하는 과정은 당연히 뭐 슛감이 안 좋은 것도 당연히 기인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케빈 루니의 어떤 그 2개의 블락도 있었고 뭔가 페인트존에 대한 수비가 완전히 확실히 좀 자리매김했던 느낌이 들고 사실 휴스턴이 그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커리를 중심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는 1차전, 2차전, 3차전 다 똑같이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은 그 3차전만 하더라도 그 커리 상대로 이제 그 휴스턴이 그 14번의 이제 그 1대1 상황을 시도를 했었는데 야투는 여전히 50%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나름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그 1대1 상황에서의 커리는 수비에서 확실히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긴 했었지만 반대로 이제 그 항상 그 올드 팬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다. 그래서 커리가 공격에서 확 터져다 버리니까 커리를 마크하는 선수가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공격에 집중을 못하게 되면서 그 이제 그 오래된 지혜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기가 되면서 그렇죠. 네,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리한테 수비를 왜 못하냐, 이 구멍이냐라고 논의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커리는 조건이죠. 그거를 공격으로 상세를 항상 시켜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커리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딱 그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여기도 주목해야 건 그 골스의 수비의 집중력이기도 한데요.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제임스 하든은 17번을 드라이브하는데 슈팅 파울도 하나밖에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파울을 잘 얻어내는 제임스 하든에게 사실은 파울을 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뭐 38번이나 필드골 쏘면서 한 번밖에 슈팅파울 주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되게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고 그렇죠. 드레이먼드 그린을 칭찬 안 할 수가 없던 건 자기가 이제 빅맨으로서 크리스폴하고 하든도 스위칭을 하지만 반대로 카펠라도 못 움직이게 약간 지역에서 잘 라인을 잡아주는 걸 보면서 자 드레이먼드 그린이 어찌 보면 진짜 리더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징은 커리일 거고 하겠지만 어쨌든 수비나 정신적인 멘탈을 지켜주는 리더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뒤에도 꼭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경기 아니나. 저는 오히려 커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커리가 한마디 했을 때 그린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커리가 굉장히 조용하고 그린은 너 마음대로 해. 너 목소리도 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만약에 저거 반대하면 너도 반대해야 돼. 막 이런 어떤 뭐랄까 보이지 않는 리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커리 리더십을 팀 덩컨이랑 좀 많이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린이 제어가 안 되거든요. 사실 뭐 듀란트 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오늘 그린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리바운드에서 그 보드 장악력이 정말 빛났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뭔가 퍼리미터 중심의 어떤 공격 어떤 그 화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뭔가 그 롱샷을 던졌을 때 당연히 롱 리바운드가 오는 편이고 롱 리바운드 잡으면 당연히 트랜지션 공격 이제 그 전환이 되는 편인데 2차전과 3차전에 딱 보면 리바운드 수치만 봐도 아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2차전에 휴스턴이 리바운드 무려 57개를 잡아냈는데 이에 반해서 골든스테이트는 42개밖에 잡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3차전에서는 골든스테이트가 그 그린의 17리바운드의 그 힘을 입어서 그 49대 41로 이제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네 그게 또 이제 경기의 그 어떤 승리에 견인을 한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실 좀 제가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경기를 같이 봤는데 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 그린을 보면서 정말 이름이랑 얼굴이 매칭이 제일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그 빨간 팀의 에이스가 털보냐 그래서 그렇다. 했는데 쟤는 왜 자꾸 뚫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오늘 사실 주요했던 부분이 뭐 커리의 지금 수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든의 수비가 굉장히 도마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이소 상황에서 8회인가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은 못했는데 8회 정도 그 뚫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오히려 휴스턴의 문제점으로 화두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멋진 장면 몇들 선사했죠. 골든스테이트에 션 리빙스턴. 네, 리빙스턴의 멋진 덩크 장면과 몇 가지 하이라이트 필름을 제공하면서 이제 하든도 좀 뭔가 수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죠 그 눈빛. 그렇죠. 네. 약간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갑자기 패스하다가 어이없는 턴오버하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눈빛 또 나왔죠. 사실 패스 자체가 너무 성의 없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맞아요. 가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든의 이상한 눈빛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 큰 선수가 되려면 수비를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사실 저는 오늘 하든이랑 커리를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커리가 수비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팀 멤버가 계속해서 유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팀원들이 바뀔 텐데 그때도 과연 이게 매번 터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어떻게든 좀 보완을 했으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응원을 하고 싶고 사실 수비가 그 슛을 실패하게 하는 거라기보다 슛이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컨택을 해주는 게 수비잖아요. 그 끝까지 컨택을 못하고 이렇게 밀려나거나 날아가는 거를 몇 번 봤던 것 같아서 끝까지 컨택을 못하는 거를 그런 게 조금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오늘 잘 터져가지고 이긴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커리가 이렇게 컨테스트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하든이 진짜 잘 넣더라고요. 근데 옹호왕과 비슷하게 스티브 커 감독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인한 한계성은 존재하나 터프니스에 대한 거를 평가절하하지 말아달라. 그쵸. 커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커리가 계속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드는 뭔가 디벨롭 안 하는 느낌이고 커리는 어떻게든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스텝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래서 약간 이제 위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오늘 인터뷰 때도 커리가 이제 뭐 모든 경기 에너지는 수비로부터 시작되고 자기가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둘 중 하나는 막는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 하든의 팬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이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이없는 턴오버, 정신을 잃는 그 슈퍼스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을 그러니까 팬으로서 응원할
가치가 있나? 그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쵸. 터프니스가 안 그쵸. 보이는. 언젠가는 또 저 실수를 또 할 텐데 괜히 응원할 필요가 있나? 스탯으로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 끈질김을 네. 좀 보고 싶은 최선을 거예요. 다하는 모습이. 저 차라리 루니를 응원하겠어요. 저는 루니 너무 좋더라고요. 아, 플레이가 비슷해요. 아 그렇죠. 네. 절권도보다 스트리트 파이터가 낫다 이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리자 선수가 휴스턴에 어찌 보면 앵커 아니겠습니까? 1차전 때 아리자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서 좀 마지막에 승리 기운을 못 갖고 왔죠. 2차전 때 아리자가 정말 제 역할을 하면서 파울 관리 잘하고 출전 시간 많이 받으면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3차전 때는 사실은 아리자와 별개로 뭐 많은 사람이 무너졌죠. 그냥 정신병이 걸려갖고. 4차전 때도 아리자가 앵커 역할을 베테랑으로서 정말 중심을 잡아준다면 오히려 그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두 스타를 좀 정신 차릴 때까지 팀을 잡아주지 않을까. 야 이거 계속 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책임이. 그러니까 아리자가 잡아줘야 된다. CP3였는데 이제는 아리자. 그 다음은 PJ 터커인가요? 오늘 CP3보다 안 되겠어. 여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트레버 아리자는 이 팀에서 유일하게 챔피언십 반지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무대에서 입증을 가지고 있는 레이커스.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수. 이거는 사실 그 저희가 클리블랜드나 보스턴 시리즈에서도 경험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플레이오프에서의 이 소중한 경험 정말 그 가치를 정말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빛나는 가치. 그거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리자 인터뷰하는데 멋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좋아. 지금 오늘도 마지막에 또 그린이랑 신경전이 좀 있었는데 그 빡침으로 다음 경기 좀 임해주면 네. 또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리자를 좋아했지만 정말 매력적인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뭐지 오늘도 더블 테크니컬 받았는데 그린이 지금 테크니컬 누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나중에는 파이널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뭐 그런 질문은 저희한테 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UCG를 드리면은 네. 그 UCG를 좀 본인이 해주세요. 요즘에 그 음성 인식 좋으니까 저희가 CD가 아니거든요. 카이리 어디 다친 다음에 테리 로지어 스텝업 해가지고 알아서 하잖아요. 네? 헬로 구글 한번 해보세요. 헬로 구글 그 잘 나와요 요즘에. 걘 락키냐? 뭐 안 나올 때 봐. 그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골든스테이트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내내 그 햄튼스 5로 불리는 그 라인업이 있잖아요. 네. 그 드레이먼드 그린, 케빈 듀란트,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그리고 안드레 이거달라. 네. 이 5명의 선수가 그 선발로 나왔을 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이 5 선수 모두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끝난 겁니다. 네. 다른 팀은 병원에 있죠. 마무리됐네요. 네.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차전에서 휴스턴이 이 3차전의 대패를 얼마만큼 극복할 것이냐. 네. 사실 이 4차전을 만약 휴스턴이 잡는다면 또 시리즈 행방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 팬분들 입장에서 이 4차전 굉장히 절실하게 응원을 하실 것 같고 골스 입장에서는 아마 확실히 승기를 딱 잡고 넘어가고 싶겠죠. 마이크 댄토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신병원에 지금 선수들이 다 입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서 다시 데려와서 뭔가 팀의 그 감독으로서 뭔가 그걸 어떻게 잘 이끌어 줄지. 이 멘붕 사태를. 네. 이거는 그냥 한 경기일 뿐이다. 이런 마인드로 선수들이 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최다 득점 차로 지금 졌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 크단 말이죠. 그걸 뭔가 전환시킬 수 있는 거는 감독이 뭔가 중요하지 않을까. 혹시 감독님이 먼저 누워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옆에서 선수들이 응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커트 나니까 웃고 계시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약간 해탈한 표정. 그게 무표정인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웃었어.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어이없다. 이런. 그 속에는 분명히 그 빡침의 내질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감독님이 제일 빡치겠죠. 중앙전실 가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내보낸 선수들 라이언 앤더슨, 조 존슨. 아이스 조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라이언 앤더슨 사실 원정에서는 참 잘하는 선수인데. 네. 앤더슨은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제로더라고요. 막판에 보니까 던질 기회가 없었으니까. 앤더슨이 슈팅 그 자신감 제로면 끝난 겁니다. 네. 네. 아예 뭐 쏠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 네. 안타까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골스팬에서 승리를 만끽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래도 휴스턴과 4차전 또 기대를 해서 공정하려 노력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그 패널 분들 중에 휴스턴 팬이 만약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쉽죠.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근데 중국 가면 많을 거예요. 댓글로라도 만약에 휴스턴 팬분들 계시면은 좀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컨퍼런스 파이널 소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자유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플레이오프 2연패
뒤에 최종 시리즈를 승리한 경우가 아까 호주님이 말씀하신 19번 그렇죠. 있었죠. 네. 그 중에서 저희 호주님이 선정한 소름 끼치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가 하신 거를 다 해주셨네요. 네. 문장 안에 다 박아주셨네요. 가야이님 헌정 방송인가요? 그렇죠. 힘내라 르브론. 저도 한마디 하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자유인님이 지금 자르실지 안 자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만약에 듣는다면 이걸 좀 듣고 노여움을 푸시게. 가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있으면 난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 예. 제가 사실 이거를 좀 이렇게 제안 드리게 된 계기도 저는 가야님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네. 제가 웃기자고 한 소리인데 네, 죄송해요. 저희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방송은 방송일 뿐. 네. 어쨌든 5가지를 선택을 이제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클불과 골스의 경우는 저희가 뭐 워낙 언급을 많이 하기도 했고 해서 가야님의 레전드 방송이죠. 그렇죠. 다시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살짝 좀 지겹기도 하고. 하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 번은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노아 팬분이라면 그걸 가치가 들으셔야. 정말 네. 다분한. 네, 저는 그런 한 번 레전드 이상 방송이죠. 듣지 않은 네. 그 방송. 그렇죠. 네. 너무 다 농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대3 같은 느낌이죠. 그쵸? 이게. 이때 경기 보러도 저희 그 자유님이랑 저랑 한 분 더 해가지고 이태원에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가가지고 그렇죠. 경기 네. 직접 봤잖아요. 맞습니다, 라이브. 맞습니다. 정말 재밌었죠, 그래.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그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4경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93년도 플레이오프 마이클 조던을 소환하게 되네요. 그렇죠. 시카고 불스와 뉴욕 닉스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그렇죠. 네. 94년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역대 모든 컴파를 통틀어서 가장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그 주변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았던 사례가 정말 빠방한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라서 저는 사실 그 0대2 상황에서 뒤집었던 시리즈를 다시 이제 회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시리즈고 현지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좀 불스의 마지막 그 세 번째로 도전하는 이제 그 3핏의 마지막 그 해이기도 하고 불스가 3핏 기간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0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이 나왔던 시리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스 입장에서는 생사가 정말 희비가 정말 막갈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었고 닉스는 이제 그 당시에 항상 매년 조던에게 항상 이렇게 그 고전을 하면서 못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불스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었고 뭔가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시카고 선수는 뭔가 지친 모습이 좀 보였었고 이제 3핏의 마지막이었나 보니까 그래서 모든 그 분위기나 어떤 수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닉스의 편에 들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0대2 상황으로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제 그 닉스가 2경기를 승리를 하고 다시 이제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분위기가 그랬다는 게 참 뭐랄까 뭐 상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 시리즈만 하더라도 정말 레전드 같은 클립들이 많이 있어요. 그 2차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예전에 한번 언급 들었었는데 존 스타스의 더 덩크. 그 이제 딱 제껴가지고 그 2차전에 쐐기를 박았던 덩크인데 무려 이제 그 포스터에 호레이스 그랜트 조던을 상대 팀의 이제 그림으로 박아놓은 그런 멋진 경기였고. 저는 6차전. 피펜. 결국에는 이제 시리즈 양상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시카고의 입장에서 닉스의 홈에서 2연패를 당한 후에 무려 4연승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존 스탁스가 그 저희가 이제 그 조던 스타퍼 실패한 뭐 조던 스타퍼 중에 한 명이지만 사실 1, 2차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던을 잘 틀어 막아줬어요. 홈에서. 그러면서 뭔가 닉스가 정말 뭔가 해낼 수 있겠구나. 조던을 막을 수 있다면은 세계 최고 조던을 막을 수 있다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 파이널 간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던이 이제 핵박침을 장전을 해서 그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4차전에 이제 5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전세를 확 가져오면서 그리고 5차전에서 2차전에 상징적이었던 장면이 존 스탁스의 그 베이스라인 덩크였다고 하면은 결정적인 5차전에서 닉스가 다시 홈으로 이제 돌아간 상황이었죠. 이제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그 골 밑에서 난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 난동은 이제 싸우는 난동이 아니고 이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이걸 어떻게든 다시 이제 풋백으로 연결을 시켜서 리드를 가져오려는 닉스의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닉스라기보다 찰스 스미스죠. 찰스 스미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마지막에 한 4개의 풋백이 시도하는데 다 막힙니다. 그래서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마지막 1분 정도가 다 찰스 스미스예요. 뭔가 꿈에서 계속 뭐 레이업 시도하고 뭐 플로터 시도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근데 그 불스가 정말
정말 이보다 더 뛰어난 로우 포스트에서 이 패스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매디슨 스퀘어 가든 그 경기 종료 후에 그 조용함. 네. 그거 정말 끝났다. 그거는 현지가 아니라 그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전달이 돼요. 이 2만 명은 정말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세가 거기서 완전히 꺾이면서 그렇죠. 6차전을 시카고가 다시 홈런을 잡으면서 이제 3퍼스의 원동력을 받아서 조던은 이제 그 결승전에서 그 유명한 결승전 평균 40득점을 하면서 네, 상대 바클리를 상대로 이제 3퍼스 완성을 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조던이 이제 4차전에서 54득점을 그렇죠. 몰아넣었고 네.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5차전에서는 트리플 더블을 네. 기록을 했더라고요. 5차전이 가장 접전이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오프 시즌에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항상 그 챔피언십 DVD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그 80년대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 그 우승한 팀들에 대한 그 1시간짜리 DVD 그쵸.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고 찰스 스미스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 집중해서 네. 좌우로 막 온갖 쇼를 합니다. 네. 다 막히죠. 네. 찰스 스미스. 오프 시즌에 호수님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보기 너무 피곤하니까 요약해 주시면. 대본 짜가지고 성우들 좀 몇 명 입혀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동영상 강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에센스만 이렇게 좀 팍팍 이렇게. 네. 그 NBA의 설민석이죠. 또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예, NBA 역대 최고의 컨퍼런스 파이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네, 그런 시리즈였고 네. 이렇게 해설을 들으니까 그 시카고 불스의 3핏의 그 문턱에서 뉴욕 닉스가 잡으려고 했던 어떤 찬스였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더 의미가 깊은. 그렇죠. 그리고 찰스 스미스. 네. 확실히 기억을 하겠네요. 네. 찰스 스미스. 네. 뉴욕엔 닥 리버스가 있네요. 당시에 있었죠. 네. 닥리버스가 실제로 뛰고 있었어요. 네. 이때 당시 뉴욕의 에이스는 패트릭 유잉. 그렇죠. 패트릭 유잉이 네, 넘스타벽 에이스였고 이제 뉴욕의 기둥 같은 존재였고 이제 찰스 오클리, 네, 찰스 오클리와 앤서니 메이슨이 이제 패트 라일리 컬러를 가득 이제 블루 컬러 스타일의 어떤 네, 전형적인 동부 스타일의 이제 그 빡센 농구. 몸싸움이 거칠고 네, 뭔가 그런 빡센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시카고 2라운드에서 다음 해에는 뉴욕이 그 플레이오프에서 가져왔더라고요, 승리를. 그렇죠. 네. 그리고 조던이 없었죠. 그렇죠. 조던이 없었을 때. 네. 야구하러 갔더라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선정한 경기는 2006년도로 넘어갑니다. 네. 레전드 시리즈 중 하나죠. 스웨인 웨이드 시리즈죠. 네. 네. 마이애미 히트와 댈러스의 파이널. 네. 일단 댈러스가 홈 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진 상황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웬걸 네. 웨이드가 네. 우선 200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네. 나중에 이제 2016년 클리블랜드까지 추가가 되지만 네. 2006년 기준으로 그 0대2 상황을 뒤집고 우승을 했던 역대 세 번째 팀이 바로 2006년도의 마이애미. 세 번째. 네. 바로 첫 번째가 이제 69년도 셀틱스. 네, 이거로 또 깊게 들어가자면 레이커스의 그 비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아껴두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셀틱스 레이커스 다이너스티를 한 5시간 동안 할 때 방송을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빌 월튼이 이끌던 그 트레이 블레이저스. 블레이저 매니아를 일으켰던 포틀랜드에 그 두 번째가 이제 77년도 블레이저스였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드웨인 웨이드가 이끄는 마이애미 히트였죠. 거의 30년 만에 나온 그렇죠. 기록이네요. 네.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우선 정규 시즌 자체에서도 딜라스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마이애미는 사실 좀 불안불안 요소가 많았던 이유가 샤킬 오닐이 완벽한 하락세에 들어갔던 시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정규 시즌도 정규 시즌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정말 이게 샤킬 오닐인가 에릭 댐피언가 정말 고민될 정도로 완전 기량이 꺾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상황에서 드웨인 웨이드가 정말 역대 최고의 파이널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정말 혼자 멱살을 끌고 슈퍼 하드 핵 캐리를 해서 우승을 시킨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는 단어 다 나왔습니다. 소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나요? 네, 소름이 안 나왔어요. 심지어 이 시리즈에서는 3차전 이제 마이애미로 돌아간 상태죠. 거기가 짱이었죠. 댈러스가 이제 홈에서 두 경기를 다 잡고 마이애미로 이제 시리즈가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3차전 종료 6분 전까지만 해도 마이애미가 13점 차로 뒤지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관중들이 떠나고 있었어요. 관중들이 끝났다. 3대 0이 되겠구나. 그렇죠. 끝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웨이드가 미친 듯이 활약을 하면서 이제 스팀팩을 맞은 거죠. 갑자기 혼자 하면서 시리즈 분위기를 완전 전환을 시키면서 이 경기에서만 웨이드가 42점 10점 리바를 기록을 하고 결정적인 그 게리 페이튼 아직도 정말 그 어제 본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 게리 페이튼이 그 스크린을 타고 이제 미드레인지 럼프샷을 딱 성공을 시키면서 쐐기를 박으면서 그리고 그 반대편에 또 이제 노비츠키가 자유투 2개 중에 1개를 이제 미스를 하면서 마이애미가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이미 떠난 간정도 많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1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 다시 좀 이제 기세를 찾았고 그 웨이드가 4차전에서도 다시 맹활약을 하죠. 36점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 기세가 다시 이제 마이애미 쪽으로 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 플레이오프만 하더라도 기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드 덕분에 기세가 다시 마이애미 쪽으로 완전 넘어오면서 그 수많은 롤플레이어들이 이제 수비에서 어떤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최고의 공격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댈러스의 어떤 수비 공격을 굉장히 완화를 시키면서 네, 활약을 하죠. 네. 그러면서 4차전에서는 심지어 댈러스 4쿼터를 7점으로 묶어버리면서 네, 승리를 시키겠죠. 마이애미 수비. 네. 그때 마이애미에서 수비를 가장 잘했던 선수는 누가 있나요? 그때 우선 가장 상징적인 선수는 그 저희가 그 가야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샤키오니를 뒤에서 벤치에 놨던 선수 알론조 모닝이거든요. 네.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제 뭔가 전성기의 기량은 아니고 심지어 이제 그 신장 이식을 한 이유기 때문에 출전 시간에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수비에서의 그 압살하는 그런 모습은 리그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수술을 견주어도 그 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 블락 능력과 예, 그 존 장악 그 수비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제가 그 우도니스 하슬레임 한번 언급을 들었었죠. 그쵸. 지난주 방송에 니콜리스 얘기를 하면서 우도니스 하슬레임이 그 이제 그 인포서 역할. 그렇죠. 정말 그 블루 컬러 스타일의 그 뉴욕 닉스까지나 말씀드렸던 뉴욕 닉스의 찰스 오클리나 앤토니 메이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정말 꾸준히 다 해주는 네. 웨이드가 득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롤플레이의 어떤 그 적재적소에 그 배치가 되는 네, 그런 현실들이 굉장히 빌렸었죠. 나 앞에 앉아 있는데 나도 빠진다. 네. 그냥 빠져들어요. 못 끼겠어. 이게 무려 웨이드가 이제 3년 차였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웨이드가 이제 03 클래스니까 웨이드 24살이었네요. 네. 이때 웨이드 보면 상당히 왜소해 보이던데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특유의 그러니까 올해 도노반 미첼이 왜 웨이드랑 비교됐는지 이 정도 보일 수 있는 미첼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빠른데 스핀 무브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선수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론 댈러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멘탈이 무너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느 시리즈나 그 부분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 경기 외적인 뭐 심판의 콜이든지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이번 시리즈 그 5차전을 보면은 웨이드가 무려 자유투를 25개를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단일 경기 이제 최대 성공 기록까지 수립을 해요. 21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근데 반면 이 25개의 자유투 시도 웨이드 자유투 시도는 댈러스 팀 전체의 시도가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콜의 어떤 그런 이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그 에이버리 존슨이 경기 끝나고 이제 빡치면서 인터뷰를 했던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경기도 있었고 6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댈러스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홈에서 지금 마이애미가 3경기를 연속으로 이제 내리 이기면서 기세를 완전 가져온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웨이드가 다시 36점을 다시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경기 막판에 테리가 그 막판 3점을 불발을 하면서 네. 정말 극적인 0대2 상황에서 4대2로 이제 시리즈를 역전을 하면서 우승을 하는 네. 그러면서 드웨인 웨이드가 초 슈퍼스타로 이제 등극을 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러네요. 네. 자, 웨이드의 뭐 이야기는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잠깐 뭐 호수이님 잠깐만 쉬시라고 한마디를 하는데 저는 방금 저기서 르브론을 봤습니다. 르브론의 기억력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때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력이 떠오른다고.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물론 호수이님 저거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걸 아무리 써온다고 해도 그게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저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게 약간 그때와 그러니까 르브론의 그 사진 기억력 비교되지 않겠죠? 않겠지만 무슨 말이 하고 싶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웨이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시리즈가 제가 팬이 개기 중에 하나죠. 역대 모든 선수 통틀어서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를 하면서 시리즈를 역전시킨 선수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네. 사실 방금도 그 제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호수님처럼 한 20년을 봤을 때 뒤돌아봐서 이렇게 과연 남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건 못하죠. 제가 봤을 때는 호수님 좀 쉬셨으니까. 근데 뭐 아까 저희 뭐 주인장님 도노반 미첼 얘기도 하셨는데 이때 보니까 드웨인 웨이드가 제 팀에서 제일 어린 선수였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오히려 팀의 다른 선수들은 베테랑급이었죠. 네, 제이스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댈러스의 선발 라인업 구성이 20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지금 미첼의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네요. 좀 다른 게 있다면 진짜 웨이드의 스피드는 그 당시에 못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첼은 뭔가 되게 스킬풀하게 가는 거라고 하면 이제 웨이드는 가면 아예 쫓아갈 수가 없는 그냥 정말 눈에 보입니다. 그냥 관중으로 클립을 봐도
저 스피드는 수비가 푸덕을 못 쫓아가는구나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빠르니까 난리 났었죠. 시리즈 마지막 4경기는 진짜 웨이드는 거의 스탬팩을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위닝으로 치면 빨간색. 네. 4경기 연속 빨간색이. 개빨간색.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핫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레전드가 된 거죠. 수는 족족 들어가고 네. 돌파하는 족족 뚫리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멋있었죠. 네. 이 경기 때문에 아마 웨이드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했죠 웨이드 네. 팬들이. 네. 네. 저는 미첼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3년 차 때. 근데 개인적으로 자유님이 그 영상 클립 보시면 팬이 될 거예요. 왜냐면 자유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한번 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07년도 클리브랜드. 이건 사실 가야님께서 한 20분 정도 독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가야님 하시면 약간 거품 나오죠. 이게 약간 디트로이트 침공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것도 네. 정말 유명한 제일 유명한 특히 르브론의 커리어에서는 사실 가장 빛났던 시리즈가 아니었나. 그렇죠. 최고의 시리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네. 그렇죠. 아직 클리브랜드에 있을 시절이네요. 그렇죠. 클리블랜드 1기 시절이었고. 클리브랜드에 혼자 있을 시기죠. 네.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디트로이트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디트로이트는 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최고의 수비 그 팀이 항상 매년 컨텐더로 군림을 하던 최강의 팀 중에 하나였는데 그 팀을 상대로 이제 그 대역 장벽을 벌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또 발렸었죠 디트로이트한테 제임스가. 디트로이트 홈에서 이제 2연패를 당한 다음에 4연승을 달리면서 그렇죠. 파이널에 진출을 네. 하게 되는. 방금 중년님께서 그 전년도에 발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르브론이 그 2006년도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2007년도고 네. 그 2006년도 플레이오프를 끝난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에서 볼 모든 수비 전력을 다 본 것 같다. 그 정도로 디트로이트가 완전 그냥 작정을 하고 르브론을 트라우마가 작전을 들고 와서 르브론이 굉장히 부진을 했거든요. 그 2006년도가 이제 르브론의 그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의 무대였는데 그만큼 디트로이트가 집중 견제를 잘해서 그 클리브랜드를 홈으로 보낸 상태였는데 다음 시즌에 뭔가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첫 두 경기를 내줬으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 르브론 제임스가 커리어로 10득점밖에 못하는 르브론 제임스인데 네. 그 홀로 하는 건데 10점밖에 못 넣으면서 또 반복되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1차전이 정말 상징적이었던 이유가 아마 1차전 이후로 르브론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그 안티들 중에 한 3분의 1이 아마 1차전 끝나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10득점으로 부진한 것도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도니엘 마샬에게 킥오프 패스를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잔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드로잔이 마치 벤블릿에게 3점 슛 패스를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경기가 3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킥아웃 패스를 도니엘 마샬이 날렸는데 도니엘 마샬이 그걸 미스를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의 결정적인 3점 슛 도니엘 마샬이 쏴야 되나? 이렇게 되면서 물론 마샬이 3점 쏠 능력이 있기는 그렇죠. 하나 르브론 제임스라는 네임밸류에 역을 빼줬어야 그렇죠. 하나 이런 거죠. 물론 도니엘 마샬이 NBA 전체 그 3점슛 기록도 가지고 있고 코비와 동률로 이제 그 한 경기 12개의 경력도 있고 코네티컷 대학의 정말 6권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미 노쇠가 들어왔던 상황이고 누가 봐도 르브론이 하드캐리하고 있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렇다면 너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 와중에 부진해서 10득점을 하니까 무한으로 진짜 까일 만큼 까일. 수십억의 르브론한테 양성된 상황이었는데 뭔가 2006년에 그 상황이 반복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 그 3차전, 4차전을 클리브랜드가 다시 홈으로 가져오고 홈에서 이제 승리로 가져오고 5차전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미친 경기가 나오는 거죠. 48득점 경기죠. 그렇죠. 네, 48득점은 경기인데 이건 그냥 디트로이트 그러니까 클리브랜드 디트로이트 게임 5 치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4쿼터부터 그 더블 오버타임까지 연속 득점 넣거든요. 르브론 혼자서. 그러니까 1대5 하는데 혼자 다 넣어요. 그래갖고 승리를 이끌어요.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그 4쿼터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중에서 르브론이 연속으로 25득점을 합니다. 와. 연속으로 25득점을 하고 팀의 마지막 30득점 중에서 29득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와중에 2차 오버타임까지 이제 승리를 하는 와중에 르브론이 정말 1대5로 농구를 하는구나. 이건 어떤 캐리라고 표현하시겠네요? 그죠? 지금 순간 굉장히 쌍스러운 욕이 나올 뻔해서 제 스스로 소름 끼쳤는데 지금 10캐리?
도움이 됐나요? 그리고 네, 지금 사실은 깜짝 놀라서. 이때 마지막에 25득점 하는 동안에 13개 슈팅 쏘는데 11개를 넣을 정도로 정말 집중력이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게다가 그 유명한 드라이빙 하면서 그 덩크하는 거 있거든요. 정말 링을 그냥 부셔버릴 듯한 덩크랑 네, 저희가 요즘에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그 레이업 있죠. 그 레이업, 그 클러치 레이업이 딱 나오는 그 모습이 이 경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디트로이트 홈 경기였죠? 5차전이 디트로이트 홈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원정에서 이런 미친 포. 그래서 디트로이트 침공이죠. 그렇죠. 뭐 이런 네. 소리가 나왔던 그렇죠. 거죠. 네. 어마무시합니다. 뭐. 정말 1대5로 농구를 해서 이길 수가 있구나. 그것도 심지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그리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르브론이 안티를 양성된 상황에서 뭔가 보여준다듯이 나는 르브론 제임스야. 나는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이걸 뭔가 입증한다는 듯이 뭔가 딱 하면서 처음으로 르브론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본인을 입증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네. 르브론이 아마 그 이번에 드로잔의 패스를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그럴 이런 수 느낌이 있죠. 네.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옛날에 코보한테 빼준 적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경기는 안 봤는데 그냥 지금 그 말씀하신 5차전 스탯만 보니까 그 지금 보스턴이랑 펼쳐지는 스탯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안에 좀 다른 게 있죠. 네, 어쨌든 뭐. 그때보다 더 심했죠. 네, 사실 그 선수들의 어떤 네임 밸류나 가지고 있는 지금은 스킬을 러브라도 봤을 때는 있지. 그렇죠. 물론 그 당시 뭐- 클리블랜드는 그 지드루나스 리그워스카스라는 굉장히 출중한 센터가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센터인데 G맨.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런 특히 수비에서의 어떤 클리블랜드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 다른 양상이에요. 이 당시 클리블랜드는 공격 부분에서의 활약은 좀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수비에서는 정말 최고의 팀 중에 끈끈했죠. 하나였어요. 네, 앤더슨 바레자와 같은 선수들도 이제 그 당시 전성기를 누렸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게 또 입증이 되는 게 그 2차 연장까지 가서도 5차전을 제외를 하면은 양 팀 모두 100점 이상을 기록한 게 한 경기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금의 리그 페이스를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슬로우한 그런 페이스에다가 락다운 디펜스 양팀 또 게다가 워낙 그 디트로이트 피스턴스가 수비가 좋은 팀이고 페이스 조절에 뛰어난 팀이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이제 6차전도 기세가 키운 6차전 100점들을 둘 다 안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르브론의 커밍아웃 파티가 아니었나. 근데 진짜 그 득점 2득점 하는 거 보시면 뭐 저런 인간이 있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나 그 덩크를 라시드 올러스 앞에다 찍는 건 찍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 덩크 위에 그 표정이 있거든요. 힘을 크게 하는 그 표정하고 레이업 넣었을 때 정말 이 선수의 운동량 어디까지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 그 당시에 이제 미스터 빅샷이라고 불리는 천시 빌럽스를 좋아했는데 천시 빌럽스가 끝나고 이제 우리 솔직히 말하면 할 거 다 했다. 할 거 다 했는데 다 들어갔는데 어떡하냐. 막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던 퍼포먼스였습니다. 아마 그 드래프트 동기였던 웨이드가 그 전년도에 맹활약으로 파이널 우승을 차지해서 그렇죠. 네. 그 다음 연도에 르브론이 뭔가 작심한 듯한 자극을 받았겠죠. 네,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연도잖아요. 다음 연도에 그 파이널 그 플레이오프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년도 결승전 가서는 처발리긴 했죠. 그렇죠. 이때 수입을 당했죠. 샌안토니오한테 그때 테러를 당해서. 수입 당하면서 그 말을 들었죠. 곧 너의 시대가 올 거야. 덩컨이 덩컨이 너의 시대 온댔는데 정말 그 시대를 늦게 줬죠. 근데 결승전 수입 여부를 떠나서 그 디트로이트라는 리그 최고의 그 팀 디펜스를 자랑하는 그게 뭐 아이소 디펜스든 뭐든 간에 그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을 상대로 말씀드렸던 25득점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마지막 30득점 중에 20점을 기록했다는 거는 정말 역사에 남을 선수라는 걸 정말 입증을 해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보기 힘든 그런 명장면을 이제 그 당시에 봤던 거죠. 호수이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그 가야님이 들으시면서 흐뭇해하시겠네요. 제 생각에 다음 방송에 이제 가야인이 보충 설명이 이게 다 행인님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경기 만약에 뭐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진짜 디트로이트 경기의 이 마지막 29득점 하는 하이라이트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진짜 별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점프슛부터 맞습니다. 뭐 다 합니다. 네. 한번 보시면 얼마나 우악스럽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 네. 2012년도 OKC 오클라호마 시티. 네, 정말 이 시리즈도 정말 최고의 시리즈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거를 다시 떠오르면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그 미니무비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시리즈 전체를 뭔가 요약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 있는데 그 미니무비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에 서구동료가 정말 극에 달았던 그렇죠. 네, 샌안토니오의 빅3와 그리고 OKC의 빅3 모두 전성기에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샌안토니오의 빅3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너는 올드해 이미 뭔가 한 페이지 접은 느낌이었는데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팀 덩컨에게 붙으면서 팀 덩컨이 정말 다시 한번 전성기급 활약을 보여주면서 맹활약을 했었던 시리즈였거든요. 걔네는 전성기가 제3, 제4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리즈에서 유명했던 거는 그 포포비치 감독이 그 1차전에서 그 네스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스티라는 단어가 뭔지는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네. 한국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친 용어죠. 네. 거칠게 플레이를 하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뉘앙스로 한 건데 그러니까 갖다 박아 네. 느낌이죠.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네스티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거기 모른 척합니다. 내가 그런 단어 언제 썼나? 아 썼어? 아 그렇구나.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을 썼네.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그만큼 그 OKC라는 젊은 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포포비치 감독. 그 에너지를 활약에 대해서 윽박을 한번 지른 네. 거죠 한마디. 네. 물론 이 당시에 결국은 그 1, 2차전은 이렇게 그 빅3 샌안토니오의 빅3의 골고루 활약에 힘입어서 팀 덩컨, 토니 파커 그리고 제노빌리 세 명 다 골고루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하지만 그 3차전에서 3차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바로 이제 기세가 역전되기 시작하고 4차전이 정말 기가 막힌 경기였는데 이바카의 인생 경기가 나옵니다. 이바카 주인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바카가 정말 들 준비되셨나요? 정말 소름 끼칠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해야 됩니까? 야투를 11개를 던져서 11개를 성공시킵니다. 이바카가요? 네. 우리의 서지 이바카님께서 우리 이박하 형님이 야투 100% 한두 개 던진 것도 아니고 11개를 던졌는데 와. 다 쑤셔놨습니다. 그래서 26득점을 기록을 하고 두란트도 이 당시에 이제 플레이오프 커리어의 기록을 하면서 4차전 4쿼터에서 그 16연속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샌안토니오를 상태로 샌안토니오 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이제 두란트 입장에서는 나름 플레이오프 큰 무대에서 커밍아웃 파티 같은 느낌으로 한 거죠. 사실 이 경기 끝나고 포포비치 감독 자체가 KD에게 수비를 해봐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다. 뭐 그 사람의 공격 스킬에 대해서 자기가 막으로 했지만 들어가는 걸 어떡하냐라고 약간 그런 감독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짧게 흥분스럽게 얘기했지만 뭐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다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기세 얘기를 또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홈에서 다시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 기세를 가져온 다음에 2연승을 가지고 5차전에 이임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저는 하나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하든이 지금 그렇게 주구장창 보여주는 스텝백 상점으로 경기를 이깁니다. 그 당시 하든은 이제 그 식스맨으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케빈 듀란트랑 웨스트브룩에 이제 가려져서 뭔가 식스맨으로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수염이 없었던 하든 스텝백 3점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이겨오고 이 경기가 아마 오클라호마 시티 구단 전체 그 역대 어느 슛이랑 그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클러치 샷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6차전은 다시 오클라호마 시티로 가져와서 이 경기에서도 무려 그 18점 차로 이제 그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심지어 그리고 그 스티븐 잭슨이 전반전에만 3점 슛을 4개를 성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핫한 슛감을 보여준 상태였는데 그 또 상징적인 또 장면 하나 있어요. 그 웨스트브룩이 그 특유의 쑤셔넣기 덩크를 하는데 누가 봐도 덩크를 림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치는 게 아니고 림으로 덩크를 했는데 이거를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막 오기로 쑤셔 넣었다는 식으로 들으면서 신이 군림하셨구나. 이게 다시 들어갈 정도면은 림을 쳐박은 공이 다시 쑤셔 들어갈 정도면은 기세가 전됐구나 하면서 이제 기세가 그 덩크로 인해서 역전이 되면서 또 이제 케빈 듀란트가 또 이제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클러치 상황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홈구장에서 이제 그 케빈 듀란트 MVP 채트가 퍼지면서 6차전은 결국 승리를 이끌면서 4대2로 이제 2대0 상황에서 0대2 상황에서 4대2로 시즌을 역전을 하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 그리고 가서 르브론한테 발렸죠. 그렇죠. 발리지는 않았죠. 왜냐면 뭐 4대2인가요? 그 당시는 이제 뭐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겠지. 한번 띄워줘. 케빈 듀란트는 왜냐면 결승전에서 평균 득점 30점이었어요. 어쨌든 목숨 다 했죠. 이연패를 당하는 내리 또 4연승으로 파이널까지 진출했다. 2012년 오클라호마 시티가 굉장히 빛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결승까지 오면서 그 상대했던 팀들이 2000년대를 그 주름 잡았던 팀들이었거든요. 레이커스도 무찔렀고 그 전년도 우승했던 댈러스도 무찔렀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까지 하면서 그 전에 한 10몇 년 동안 서부를 지배했던 팀들을 다 꺾고 뭔가 신흥 강호로 떠오르는. 아까 2007년도가 르브론 제임스의 커밍아웃 파티였다면은 2012년도는 케빈 듀란트의 커밍아웃 파티 같은 느낌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시리즈에 주인공들이 각각 한 명씩 다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죠.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최고의 큰 무대에서 빛났던. 그러네요. 다들 이 무대를 계기로 해서 진정한 슈퍼스타를 거듭났네요. 그렇죠. 한 단계 다 다른 클래스가 되는. 저 방금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이야. 아 모르는 사람이 얘기라서. 네. 분명히 방송 초반에 UCG를 호언장담하셨는데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갑자기 체력 아들이 또 풀렸어요. 저 하드는 나왔죠. 여기서 어떻게 UCG 뽑아요 이거를? 아 정말 즐겁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 가야님 그렇죠. 응원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파이팅을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노아의 파이팅! 노아의 좀 더 즐거운 플레이오프 방송을 위해서는 네. 클불의 승리를 바란다. 가야님의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는 올 시즌 클리브랜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차전에서 기세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기세에 더불어서 물론 이제 4차전이 아직 치러지진 않았지만 그렇죠. 내일이긴 하지만 그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은 그 기세 플러스 클리블랜드 노장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직은 좀 젊은 보스턴 선수들 상대로 뭔가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저는 6차전까지 가면 클리블랜드가 시리즈를 가져오고 결승전 진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가인님 듣고 계시죠? 네. 혜인님도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야죠. 뭐, 뭐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사실은 3차전 보시면은 그러니까 되게 예상외로 클리브랜드가 약간 자기 롤플레이들이나 자기 선수들이 제 역할만 해줬을 때 격차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그 에이스와 에이스의 대결에서 르브론은 아무리 팀 보스턴 있지만 플레이오프라는 경기 단기전에서 에이스의 차이를 극복하는 사례가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존재는 하나.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사실은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을 얼마나 특히나 가드진들 특히나 3점 슈터진들이 얼마나 많이 띄워주고 공간을 만들어내냐 요거만 유지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사실 르브론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평타만 해주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 원래 역할보다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1, 2차전 때 22개 사서 3개 넣는 그 스타팅 투가드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불바다예요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냥 혜인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네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봐야겠다.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렇죠. 네. 이걸로 앞에 건 편집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생각이 짧았네요. 아무튼 2007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 클리브랜드는 그 역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르브론의 클리브랜드가 그렇죠. 르브론의 클리브랜드 가능하다. 가인이 꼭 살아서 돌아오시길. 버드 스트라이크만은 피하시길. 경기를 꼭 진짜 제발 경기를 꼭 관람을 하실 수 누가 있길 보면은 바라면서. 가야의 헌정 방송인 줄 알겠어. 은퇴 헌정 방송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셀틱스가 올라가게 되면 동부의 그 위세가 뭐 위세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정말 없습니다, 너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1, 2 옵션이 없는 르브론 제임스가 케빈 러브가 없는 클리브랜드가 공부 커스는 그 결승전에 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뭐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에 보스턴은 좀 무서울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다 돌아오게 되면 그렇죠. 네. 에어컨에서 저희 굉장히- 가라고 지금 저쪽에서 에어컨이 쫓아내고 있네요. 에어컨을 하시네요. 그러네요. 자, 자유주제까지 저희가 한번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30회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가인님이 미국하셔서 꼭 관전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호수이님이 요거 해주셨으니까 좀 더 기대를 하자면 이번에 사실 뭐 앞에서 마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그 가비지로 가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쫀쫀하고 좀 더 이렇게 막 긴장을 하면서 볼 수 있는 팝콘을 들고 있더라도 팝콘이 목에 안 넘어가는 어떤 이런 경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깔끔한 마무리. 깔끔한 마무리 좋은데요? 수습하려고 노력하네요. 특히 이 서부를 보면은 이긴 팀이 확실히 기세를 3쿼터에 잡아가서 늘 승부처가 3쿼터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접전 경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4쿼터에 있으면 니경이야 항상. 접전까지 좀 재밌는 경기가 많이 펼쳐지기를. 그렇죠. 방송 초기에 좀 호기롭게 얘기했지만 저희 방송에 가인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너무 이렇게 쉽게 늘어나는 너무 거면은 빠른 거 아니야? 패기 따위는 없는 거죠, 이제. 방송이 잘 돼야죠. 평생 롤플레이인 거죠.
아니 나는 괜찮았어요. 네. 원래 그렇게 할 때 때려놓고 이렇게 상처를 발라줬어요. 이거는 3살이 다 돋았는데 또 약 발라주는 이거는 약간 손바닥 비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제가 어떻게든 겁니다. 쟤는 내 라인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 가연님 안 계시니까 시즌 1이 생각나네. 목이 마르네요. 이게. 자, 빨리 저기 주인장님 출장 가셨으면 좋겠고. 네. 아 다음 주에 정말 네. 아쉽게도 첫 결방이 확정돼갖고. 그러네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마법사님이 다음 주에도 만약에 UCG를 못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활약을 못한다. 네. 그러면 별명으로 들어오자. 뭐 좋네요. 마로잔. 그렇죠. 마오리 아니면 마로잔. 마오리 아니면 마로잔. 마론토다 마론토. 야 너까지 그럼 어떻게 해? 어차피 마론토. 혼자 지금 사는 롤플레이들끼리 인생이니까.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가 라울이냐 내가 드로잔이냐 이러면서. 근데 마로잔 나쁘지 않네. 마로잔 좋네요. 또 수긍하셨어. 만족하지 말라고. 이게 내 캐릭터야.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야님이 없는 가야님 귀여운 방송. 좋죠. 네. 이번 시즌도 30회까지 저희가 어떻게 또 왔네요. 네. 어떻게 보니까. 자 다음 주 이번 주에 또 있을 재밌는 컨퍼런스 파이널 경기 또 접전이 많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방송 마치러 가겠습니다. NBA 원 에어. Oh, what a shot from Curry! Kyrie Irving from downtown. Oh, blocked by James. LeBron James with the rejection. A Brady for the win. Yes! For three. Bang! That one goes down, and the game is home. Let's go home, ladies and gentlemen. Let's go home. What can I say? Mamba out.